무인도에서 살아남는다면 가장 맛있는 음식은 랍스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이에는 1.5kg의 바닷가재를 잡았습니다. 볶은 후 맛있는 새우 노란색을 한 입 먼저 내놓는다. 이 물건은 즐겁지 않다. 그런 다음 그는 가장 뚱뚱한 랍스터 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기입니다. 와우, 이 문제 베이경은 태평양 서부의 토레에 왔습니다. 해협은 이 해협에 있다. 가장 풍부한 것은 섬과 해산물입니다. 베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쾌적한 섬 도전 완료 위치에 도착한 후 그는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렸다. 이 바다는 조용해 보인다. 위험해 상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이 있는 해파리. 이것들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변으로 헤엄쳐 베이경은 멀지 않은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배회하는 아기 상어가 있습니다.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프지 않습니다. 베이경은 그를 먼저 보내기로 결정했다. 현재 우선순위 섬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보호 및 구조물과 음식은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베이경은 먼저 유리한 지점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섬 전체를 살펴보자 그는 바위에서 수직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그러나 바위의 이 틈새는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이에는 한 단계만 올라갔습니다. 위의 강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방향을 조정해야 했다. 반응력을 사용하여 조금씩 갈기 잇대 조금 부주의하면 도시락을 받을 수 있다. 절벽의 높이가 30m를 넘지만 하지만 베이에가 정상에 오른 후 양팔이 부러질 것 같은 느낌. 그러나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바위 꼭대기에서 바라본 만의 멋진 풍경만은 화산 분화구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완전하게 보기 위해 그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다시 바위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베이에는 그 옆에 다른 섬을 찾았습니다. 야생에서의 수년간의 경험으로 그것은 빨리 결정되었다. 반대편 섬의 물자는 더 풍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다른 섬에 갈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다를 헤엄쳐 건너는 것입니다. 수영은 베이에게 작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헤엄치는 상어들은 기분이 상할 수 없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는 여전히 싸울 거야. 베이에는 긴 막대기를 발견하고 바다로 내려갔다. 중간에 오면 상어는 먹기 시작하라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즉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수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베이경은 정말 탈출하고 싶지만 탈출할 수 없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상어와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어들은 몇 바퀴를 돌아다녔습니다. 베이에가 의도하지 않는지 확인 그들은 경계를 늦추었다. 베이에는 적절한 시간을 보았다. 해변으로 곧장 몇 번의 큰 발전을 자랑합니다. 섬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같다. 용품이 정말 풍부합니다. 코카코넛, 나무를 발견하기 전에 두 걸음도 밟지 않았습니다. 베이에는 등반 기술을 사용하여 쉽게 나무를 올라갑니다. 내가 왔을 때 내 옆에는 이미 여분의 코코넛이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능숙하게 칼을 집어들고 구멍을 뚫었습니다. 신선한 코코넛 고기를 한 입 먹은 후 나는 즉시 코코넛 밀크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기분이 너무 좋아. 당신은 물을 얻는 그런 기이한 방법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잎이 나면 바나나 나무 뿌리에 대나무를 넣습니다. 땅에 앉아 구멍을 파고 바나나 잎을 깔아라. 바나나 나무는 물이 풍부하다. 잠시만 기다리면 내부의 수분은 대나무와 함께 흘러나옵니다. 귀찮기는 하지만 물이 부족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적합한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대피소 건설 조사 후 그는 벌레로 가득 찬 숲을 발견했습니다. 최고의 장소는 여전히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경은 덮을 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캠프장으로서의 태양의 그늘 위치를 선택한 후 그는 또 다른 튼튼한 대나무를 골랐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스트립으로 자릅니다. 펼치기 이것은 간단한 해먹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베이에는 또 다른 방풍벽을 만들 계획입니다. 바닷바람에서 모래를 막으려면 그리고 그는 갈색 물고기 잎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펴서 해먹으로 묶으세요. 이거 하고 나서 베이에가 해변에 왔다. 자신의 저녁 식사로 바쁘기 시작. 그는 해변에서 썩은 물고기를 발견했다.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물고기 뼈는 물고기 갈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고기 갈고리로 베이에는 얕은 곳에서 또 다른 정어리를 잡았습니다. 미끼로 그리고 낚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야에서의 생존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늑하고 아름다운 순간들. 이번에 그는 운이 좋았다. 잠시 후 물고기가 낚였습니다. 밤에는 베이경이 전리품을 들고 있다. 행복하게 생선구이를 시작했습니다. 날 음식을 먹는데 익숙한 베이에 갑자기 요리된 음식을 먹었다. 여전히 조금 불편하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밥을 먹고 해먹에 누워 아름답게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까지는 밝았습니다. 베이경은 방금 천천히 일어났다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먼저 바닷물에 부식된 칼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생명을 구하는 물건입니다. 장비가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베이에는 해변을 따라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안에서 그는 또한 두들겨 맞은 어망을 발견했습니다. 베이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고 다닐 조각을 잘랐다. 그런 다음 동굴에서 계속 더듬어 동굴 반대편으로 걸어갈 때 그의 앞에 새로운 섬이 나타났다. 이 섬은 더 크다. 위에 바다 전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이경은 잘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는 바나나 나무 아래로 돌아갔다. 이제 정수기가 가득 찼습니다. 베이에는 빨리 내려와 보물을 마시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해상 횡단 작전은 물보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체력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단백질만 추가. 그래서 대담한 아이디어가 탄생했다. 상어는 사람을 먹는다. 하지만 남자가 상어를 먹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바다에서 오줌을 누는 남자는 베이에이다. 품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냄새로 상어를 끌어들이고 싶었습니다. 네, 어제 상어와 만난 후 베이경은 약간 쓸모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오늘 나는 상어를 자극하기 위해 솔선수범했습니다. 상어도 얼굴을 준다. 그리고 그는 몇 분 만에 헤엄쳐 왔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에가 움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적절한 순간을 발견하고 즉시 물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상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호랑이 그들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해변에서 바로 도착했습니다. 베이에는 상어가 점점 더 멀리 헤엄치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상어를 먹는 것 같다. 단백질 보충에 대한 아이디어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백질을 얻는 다른 방법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그는 해양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고무로프 중 하나가 베이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고무줄을 대나무 기둥에 묶었다. 그는 간단한 투석기 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플라스틱 병으로 다이빙 고글을 만들었습니다. 장비 생산 완료. 다음은 사냥 시간입니다. 베이에는 먹이를 찾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든다. 지나가는 물고기 떼를 보니 전혀 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더 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바닷가재가 지나갔다. 다이빙 고글을 통해 베이에의 빛나는 더블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초 그는 캐터펄트 총을 잡고 바닷가재를 향해 쐈습니다. 이 히트는 랍스터를 직접 강타합니다. 베이경은 1.5kg의 이 바닷가재를 보았다.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언급하지 마십시오. 캠프로 돌아온 후 바닷가재는 먼저 불에 구워진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칼을 들고 새우 노란색을 골라 맛을 보세요. 이 물건은 즐겁지 않다. 그런 다음 그는 가장 뚱뚱한 랍스터 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기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 완전한 단백질 보충 건널목 준비. 시간. 베이경은 먼저 칼로 대나무를 잘랐다. 그런 다음 대나무 판막 모양으로 배열합니다. 밧줄로 하나씩 묶어. 마침내 베이에는 그가 찾은 그물을 기억했다. 나는 그것을 꺼내서 돛을 만들었다. 대나무 판막 제작 완료. 다음 단계는 출항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다로 떠내려가고 나서야 그는 알게 되었다. 바닷바람이 너무 크다. 대나무 판막의 방향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돛의 도움으로 베이에는 마음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 야생의 생존은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다. 비와 함께 바닷바람이 강해집니다. 베이경은 점차 힘을 잃고 바다에 빠졌다. 돛은 파도에 휩쓸려갔다. 베이경은 주요 방법을 확고히 파악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파도가 계속 치면서 대나무 절단이 암초에 성공적으로 부딪혔습니다. 베이에도 순조롭게 상륙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구조대가 있는 곳으로 빨리 이동. 그는 정글을 통해서만 지름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좌절 후에 베이에는 구조대와 성공적으로 재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모험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베이경은 마침내 집으로 가는 길이다.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베이에는 화산에서 양고기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온천에 몸을 담그기 위해 수영장으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아침 식사도 보기 드문 구운 천둥사의 고기입니다. 야생 생존을 야생 두 가족으로 직접 전환 현재 기간. 베이에는 얼음과 불로 알려진 아이슬란드에 왔습니다. 차가운 빙하와 타는 듯한 화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틀림없이 살아남기 가장 힘든 곳 중 하나. 착륙하자마자 너무 추워서 발을 밟았다. 천을 회복하기 위해 손을 빨리 문지르세요. 이 도전의 목표 남서쪽 해안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니야. 그는 격렬한 눈보라에 휩싸였다.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는 아이슬란드에서 흔하다. 항상 1초 전에 빛나는 태양입니다. 다음 순간은 압도적인 눈보라입니다. 대피소가 없는 경우 몇 시간 후에 저천증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순간 베이에는 얼어붙은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좋은 피난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팔은 가장자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베이에는 무자비해내야 했다. 힘으로 눈에 삽입된 손과 발 올바른 높이로 내려갈 때 바이엘은 슬라이딩의 기쁨을 경험했다. 얼음 밑으로 들어와 우리는 녹는 얼음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터널 형성, 그리고 빙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베이아는 서둘러서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어. 이때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다. 풍속은 시속 80km에 달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피소 건설에 사용할 수 있은. 베이는 또한 눈구멍을 파는 것을 계획합니다.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 20분 미만 그는 자신의 크기에 맞는 눈구멍을 팠다. 눈보라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 다음날 아침 나는 많은 바람에 잠에서 깼다. 그리고 태양이 떠올랐다. 바이도 이번에 서둘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곳을 걷다 가장 위험한 것은 얼음 봉황입니다. 아래에 밑 빠진 절벽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지면 전혀 희망이 없다. 그래서 베이는 매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빙하 끝에 도달하면 길이 넓어졌다. 당신 앞에서. 하지만 길을 막고 있는 깊은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증기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또한 지열 온천 수영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물의 온도가 낮더라도 해변에 올라갈 때 온천에 몸을 담그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냥 해. 베이에는 좋은 위치를 찾습니다. 그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얼음물 깨물기. 그의 손과 발을 즉시 뻣뻣하게 만드십시오. 일어나서 어려운 해안 등반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는 트로트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사용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 온몸에 흠뻑 젖은 베이의 지열 수영장에 내려가 온천에 몸을 담그고 싶었다. 하지만 안에서 물이 끓고 있을 때
그래서 그는 하류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순간 추위로 팔과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다행히 이곳의 수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베이경은 즉시 중간에 있는 돌을 막았습니다. 스플래시 스플래시. 이것은 물의 흐름을 막을 것입니다. 작은 웅덩이 형성 거의 다 왔어요. 베이경, 젖은 옷을 빨리 벗으세요. 온천에 누워 온천에 몸을 담그기 얼어붙은 팔다리가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거품이 편안한 후 그는 옷을 입고 남서쪽으로 계속 향했다. 이 지열 지역에서 식용풀과 이끼를 많이 키운다. 베이경은 운이 좋게도 순록 테이블을 찾았습니다. 이 식물은 생으로 먹을 수 있다. 작은 동물들은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영양가가 거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격으로 작용합니다. 잠시 사라졌다. 베이에는 구덩이 바닥에 누워있는 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죽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어야 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추운 날씨에 고기는 더 오래 갈 수 있다. 베이경은 이 찬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즉시 칼을 꺼내 조각을 자릅니다. 그런 다음 그 위에 있는 고기를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것의 지방을 긁어냈다. 그들은 비상식량과 연료를 위해 그것을 아낄 것입니다. 결국 맛있는 음식을 놓치지 않는 베이에 또한 부자 고단백 눈알이 뽑혔습니다. 베이에는 녹슬었지만 하지만 천연지열 웅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양고기 한 끼 먹어도 돼. 그는 먼저 신발끈을 벗었습니다. 마지막에 작은 루프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고기 중간에 구멍을 뚫습니다. 신발끈으로 통과. 그래서 고기를 끓는 물에 직접 던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얻지 못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눈알은 맛있지만 하지만 베이에는 여전히 그것을 물에 넣을 계획입니다. 진정하고 소독하지만 올해는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눈은 늙으면 영혼을 잃게 됩니다. 먹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베이경은 그것을 입에 넣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리고 연골을 씹는 맛이 납니다. 매우 근육질 에피타이저 완성. 또 다른 양조각도 요리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끓는 샘물에 끓인 양고기 그냥 달라 맛이 아주 좋다. 베이경은 또한 그의 음식에 만족합니다. 물린 것은 전혀 멈출 수 없다. 배부른 식사 후 우리는 계속 길을 갔다. 4시간의 여행 후 내 앞에 숲이 나타났다. 아이슬란드의 독특한 환경에서 나무는 드물다 하지만 지금은 나무가 있어. 이것은 보호소와 야생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베이에는 땅에서 천둥사의 깃털을 발견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발견, 그는 이미 오크라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베이에는 신발끈을 벗었습니다. 백핸드 매듭 묶음, 그런 다음 다른 쪽 끝을 나무에 묶습니다. 함정 만들기. 그래서 가운데를 지나가는 천둥새가 있는 한 루프에 단단히 걸릴 것입니다. 함정 설정. 베이경은 밤을 위한 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먼저 이끼를 발견하여 매트리스로 땅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위에 돌을 놓았습니다. 돌은 더 높이 지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공간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나뭇가지를 지붕으로 놓으려면 마지막으로 나뭇가지에 이끼층이 깔려 있습니다. 관 모양의 쉼터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이는 마른 잎을 얻습니다. 이 여정의 첫 번째 불을 지폈다. 아이슬란드에 온 이후로 그가 따뜻함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침에 일어나 베이에는 자신의 서클에 있습니다. 가방에서 천둥새 발견. 그의 흥분된 표정을 보세요. 천둥을 맛보고 싶어 기다릴 수 없어. 새해 밭 캠프로 돌아가기. 베이경은 먼저 능숙하게 머리를 끄집고 머리카락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다음 재빨리 불에 붙였습니다. 센 불에서 15분 동안 요리하세요. 맛있는 바베큐가 오븐에서 나왔습니다. 고기는 물기 어렵지만 하지만 그가 제공하는 열과 에너지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베이에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이동 곧 졸업. 당신은 이끼로 뒤덮인 용암 정원에 옵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때입니다. 용암이 흘러나옵니다. 응고에 의해 형성 거릴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에 공허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사라졌다. 베이에는 용암 동굴을 보았다 하지만 좋은 기회야. 그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신선한 물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멍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그것을 비추기 위해 횃불을 만드세요. 베이경은 먼저 천조각을 자릅니다. 그런 다음 이전에 수집한 양지방을 넣습니다. 가지에 넣어 천스트립으로 묶기. 이것은 그를 더 오래 태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하십시오. 베이경은 횃불을 들고 구멍으로 들어갔다. 깊이 들어갈수록 천장이 낮아집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산소 부족으로 횃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베이에는 곧 바위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에서 물이 스며 그는 술을 마시고 대답한다. 바위를 통해 걸러졌고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냄비를 채운 후 베이경은 동굴에서 걸어 나왔다.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횃불이 반쯤 꺼졌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머지 길을 걸어야 했다. 그 결과 나오자마자 강한 바람을 만났다. 풍속은 시속 120km에 달했습니다. 두 날개를 달았다면 하늘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이경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 구덩이에 누워 있어야 했다. 강한 바람이 약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이경은 일어나서 길을 계속했다. 잠시 강한 바람을 거슬러 갔다. 우리는 먼지 평선에서 고압 전봇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나게 앞으로 달렸다. 가까워진 후 베이경은 이것이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지금 그는 세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거북이를 잡으면 무엇을 먹을까요? 이 큰 것처럼 물론 숯불 위에 모든 것을 던지십시오. 1시간 동안 센 불로 굽습니다. 그런 다음 자몽 주스를 짜십시오. 거북이의 진수를 먹을 수 있도록. 이번 회서 베이에는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즈에 왔습니다. 여기 가장 깨끗한 숲과 늪이 있습니다.
또한 100만 마리가 넘는 악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환경에 직면 베이에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보기 목표 지점에 도달한 후 베이경은 밧줄에 재빨리 미끄러져 내려갔다. 착륙하자마자 그는 늪의 공포를 느꼈다. 급진적 침묵, 그것은 여전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수중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악어가 숨겨져 있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맨손으로 걷는 것은 정말 불안하다. 베이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재나무는 막대기로 완벽합니다. 공격 범위를 늘릴 뿐만 아니라 탐색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을 걷다 모두가 도로 괴짜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베이는 또한 이 10m 높이의 나무를 오르고 싶어 합니다. 늪에서 땅을 찾기 위해. 하지만 나무는 가늘고 키가 크다. 표면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맨손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베이는 두 발을 풀었다. 함께 묶음 우리는 고리의 마찰을 나무 줄기에 사용할 것입니다. 사다리를 올라가라. 그러나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나무를 오르고 침착해야 합니다. 돈을 뱉지 마라. 다리의 힘을 사용하여 밀어 올리십시오.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후 등도 피곤하고 숨이 차다 그의 움직임으로 나무 전체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모두 나무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늪과 늪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베이경은 나무에서 내려와야 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방향식별. 늪에서 내륙의 지형은 더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에는 시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침반으로서의 태양 시침을 태양을 가리키다. 그리고 그와 12시 사이에 바로 중간에 남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빠르게 설정되었습니다. 갑자기 베이경은 앞에 물에서 거품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겁에 질린 그는 나무로 뛰어올랐다. 물 밑바닥이 악어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험 기간 동안 베이에는 우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시야가 넓어지기 전에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앞길은 강에 의해 막혔다. 그리고 더 나빠졌습니다. 물속에 악어가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격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는 또한 다른 곳에서 강을 건널 것입니다. 바로 앞에 반대편 두구로 기울어진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의 베이에는 나무에 오르지 않는 것 같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길에 베이경은 자신을 밀어 올리기 위해 다리의 힘에 의존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트렁크가 얇아집니다. 그러니 더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 발이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저 아래는 악어의 식사입니다. 나무 줄기의 교차점에 도달하면 베이경은 손의 힘에 의지합니다. 다른 나무로 그네 마침내 무사히 반대편에 도착했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캠프를 할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늪에서 잘 곳을 찾으려면 쉽지 않다. 야생에 의해 선택. 이 갈림길 재나무는 엄숙하다. 그는 그 위에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이 재나무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즉 덩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무 줄기에 묶인 프레임. 그럼 베이에는 프레임에 놓을 낀 가지를 찾았습니다. 수면 플랫폼은 매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매트리스로 갈색 당나귀,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살 곳이 있다. 불을 피울 방법을 찾아야 해. 나는 나 자신을 건조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생의 위험에도 갈 수 있습니다. 베이경은 갈색 녹색 나무에서 보풀을 한 다발 가져갔습니다. 반딧불이로. 그러나 늪은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이경은 먼저 디즈니를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모닥불처럼 플랫폼 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 꺼내서 저맛이 가볍게 닦습니다. 화성은 반딧불이에 불을 붙입니다. 모닥불이 더 밝게 타오르면서 베이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발과 양말을 벗는 것이다. 하루 종일 물에 적신발을 풀어주세요. 차갑고 축축해지기 쉽다. 피부가 계속 떨어지도록 하세요. 감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발을 말려야 합니다. 나는 다음날 막 일어났다. 베이경은 배고픔을 느꼈다. 그러나 늪물은 죽은 가지와 썩은 잎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접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베이경은 먼저 코트로 걸러낼 계획입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물이 매우 맑아졌습니다. 마침내 베이도 옷을 열고 살펴보았다. 온갖 쓰레기와 부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엿가된 물은 깨끗해 보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기생충과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캠프파이어 위에 물을 끓일 것입니다. 수분 보충. 베이에는 그의 물건을 잡고 계속 출발했습니다. 이런 곳을 걷는 것은 매우 피곤합니다. 곧 그는 배고픔을 느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사방에 죽은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무에는 많은 곤충이 살고 있습니다. 베이경은 죽은 나무를 내던졌다. 많은 나무 장인의 의자의 유충이 허둥지둥 떨어졌습니다. 직접 전체 손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입에 넣고 한 입에 말립니다. 친구 정말 맛있어요. 시큼한 냄새와 약간의 모래 등액은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유충은 쇠고기 단백질의 4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기가 매우 쉽습니다. 늪을 떠난 후 내 앞에 강이 나타났다. 이것이 예전의 모습입니다. 베이도 강을 따라 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는 원래 계획을 고수하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악어가 강을 건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이는 또한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강을 따라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몇 걸음도 안 돼. 그리고 그는 풀밭에서 짧은 성인 키스를 봅니다. 햇볕을 쬐는 악어가 여기 있을 때에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 베이경은 재빨리 사진사를 맞이해야 했고 별들은 떠났다. 갑자기 젖은 앞 현장의 무언가가 그의 관심을 끌었다. 베이경이 경찰에 몰래 다가가는 걸 봤어. 무언가에 대해 걱정 다음 초 아기 악어가 그의 손에 나타났습니다. 이 작은 악어는 겨우 2~3살로 보입니다.
베이경은 운명의 목을 꽉 움켜잡았다. 아기 악어는 입을 벌리고 몸부림친다. 물론 그는 또한 동물들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베이경의 세례 후에 미래의 작은 악어 이 늪의 첫 번째 형제가 될 운명 끝까지 확인한 후 이것은 베이예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좁은 채널입니다. 그리고 맑은 수면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악어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최대 45분 동안 휴면 가능. 그러니 안전한 편에 서기 위해 베이경은 강을 건너기 전에 1시간 동안 관찰할 계획입니다. 1시간 후 악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베이경은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안전한 편에 서기 위해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물에 뛰어들어 반대편 은행으로 빠르게 수영 해변에 간 후 베이경의 마음이 마침내 내려졌다.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에서 수영 그의 처음이었다. 정말 긴장 하루의 대부분을 걸었다. 베이는 마침내 물에서 나와 숲으로 들어갔다. 동물 흔적도 땅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동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또한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곧 베이에는 땅에 있는 포도를 보았다. 동시에 나무에 많은 포멜로가 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그는 여기에 캠프를 설치하고 밤을 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있는 이 지점 피난처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가지만 놓으세요. 그냥 강력한 해도 쉼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갈색 당나귀, 액체를 바르십시오. 바람과 비를 피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베이경은 나무 막대기로 장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갔다. 배를 채울 음식을 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곧 그는 큰 광산 거북이를 잡았습니다. 이 거북이의 고기는 매우 맛있습니다.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피크닉입니다. 캠프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베이도 숯불에 구운 거북이를 먹을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불에 직접 던졌습니다. 구운 거북이의 껍질은 압력솥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이 큰 것처럼 요리하는데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베이에는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거북이를 고릅니다. 그런 다음 칼을 사용하여 부서지기 쉬운 껍질을 벗겨냅니다. 곧 내부의 고기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조각을 잘라 입에 넣습니다. 맛이 놀랍습니다. 닭고기 맛이 납니다. 맛을 높이기 위해 베이에도 자몽 주스를 짜서 자몽에 새콤달콤한 맛이 섞인 거북이 고기 냄새, 정말 놀라운 맛입니다. 베이에는 충분히 먹고 마신 후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무에서 그는 흑곰을 발견했다. 발자국 깊이를 보면 흑곰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항상 앞길에서 조심하세요. 다행히 도중에 위험이 없었습니다. 숲을 떠난 후 갑자기 고속도로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이에로 돌아가기,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남자, 언젠가 벌의 손에 납작하게 먹힐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 모양 없는 눈으로만 50도에서 사막의 더위 속에서 점심을 찾으십시오. 현재 기간 베이에는 멕시코 북부의 바하 사막에 왔습니다. 여기 가파른 산이 있다. 그리고 메마른 사막 가문과 더위와 동이어 베이경은 아래의 험준한 산으로 낙하산을 타고 갈 것입니다. 그는 착륙 지점으로 건조한 강바닥을 발견했습니다. 이 더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물은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 주변에 물의 흔적이 없다 그래서 물을 찾으려면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침대는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베이의 목적지는 동해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과 음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산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0마일의 여행은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베이에가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일한 후 나는 산을 내려가는 길이 훨씬 더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알았다. 바위 사이에 큰 방울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이에는 바위 얼굴에 꼭 달라붙어야 했다. 다음 선반에 도달하려면 큰 방울로 바위 지역을 건넌 후 베이경은 그의 강한 기술에 의존합니다. 몇 개의 서 있는 긴 점프가 수백 미터 떨어졌습니다. 이 등반 기술 몇 년 동안 야생에 있지 않음 아무도 연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닥을 쳤을 때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썩어가는 죽은 나무였다. 하지만 베이의 눈에는 그는 음식 냄새를 맡고 있다. 거기에는 많은 유충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썩은 나무 표면을 벗겨낸 후 통통한 애벌레를 찾습니다. 이것은 베이의 오랜 지인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또 다른 딱정벌레가 문에 도착합니다. 베이에가 매도우를 잡았다. 당장 입에 넣고 이 새로운 손님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 그러나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극적인 냄새에 담배를 피웠다. 빨리 유충을 먹어야 해. 다행히 이번에는 맛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버그 런치 끝내기 물을 찾기 위해 길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아 버려진 차를 찾았어. 쓰레기를 보물로 바꾸는데 능한 베이에 내부의 전선을 뜯어냅니다. 함정을 만드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 조종석을 열고 좌석 쿠션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밤에 자는 매트리스입니다. 야생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잡으십시오. 베이경은 길에서 악취가 나는 미끼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이를 잡기 위해 함정을 만들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길을 선택 유연한 버드나무 가지를 돌틈에 밀어 넣습니다. 봄 손톱으로. 그리고 저는 이 철사로 접을 수 있는 모양을 만들 것입니다. 라소. 그런 다음 라소의 끝을 버드나무 가지에 묶습니다. 다른 쪽 끝은 지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올가미는 잎으로 덮여 있습니다. 동물이 밟는 한 메커니즘이 트리거됩니다. 단단히 갇힌 다가오는 밤의 추운 기온을 견디기 위해 과인은 또한 간단한 단일 부서진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는 처음에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 지붕의 척도로 사용. 그런 다음 사막 덤불을 얹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방수도 할 것입니다. 매트리스에 이전에 찾은 시트 쿠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땅에 퍼지다 한동안은 아니다. 대피소가 준비되었습니다. 직후 베이경은 전에 트랩 세트를 확인하러 갔다. 악취가 나는 포멜로가 갇혀서 공중에 떨어졌다. 멀리서 베이에가 강한 악취를 풍겼다. 동시에 100개의 타이어를 태우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섬세하지 않은 베이에도 나는 냄새를 참을 수 없다. 냄새. 당신은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액체는 최대 3미 떨어진 곳에서 뿌릴 수 있습니다. 눈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경은 나뭇가지와 코트를 사용합니다. 줄루 방패 만들기. 그가 악취가 나는 오른쪽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그를 땅에 눌렀다. 그런 다음 칼을 꺼내 악취가 나는 사용을 신속하게 처리하십시오. 캠프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베이에는 즉시 불에 던졌습니다. 냄새나는 털 제거. 그런 다음 선반에 놓고 굽습니다. 그것은 단지 끊임없는 열입니다. 전염될 수 있는 광견병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거의 구울 시간이야. 베이경은 재빨리 조각을 잘라냈다. 입에 넣고 맛보세요. 이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개똥으로 뒤덮인 스테이크를 먹는 것 같아. 하지만 더 이상 까다롭지 않다. 적어도 그가 제공하는 단백질은 지금 필요한 것 저녁을 먹었다. 베이경은 자신의 은신처에 누웠다. 쉬기 시작. 다음날 아침 날씨가 아직 선선한 동안 가자 도중에 베이에는 일종의 관목을 발견했습니다. 내부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빨대로 사용할 수 있음.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수집했습니다. 절벽 바닥에 다다르면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잎의 모양에 따라 아래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시 파헤치기 시작. 아니나 다를까 몇 번 파고 나서 모래가 점점 젖고 있다. 잠시 후 많은 물이 구덩이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물은 진흙투성입니다. 직접 마실 수 없음. 이때 미리 준비한 빨대가 편리합니다. 베이에는 그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필터를 만들려면 먼저 빨대 바닥에 숯을 꽂습니다. 독소 및 화학 물질을 흡수할 수 있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약간의 풀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모래와 불순물을 여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셔츠에서 천을 자릅니다. 빨대 끝을 그것으로 덮으십시오. 녹색 잎 만들기 필터로 베이경은 재빨리 그 효과를 시도했다. 매우 달콤한 맛한 단지. 이 물은 독특한 건조한 산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는 근처 동굴에서 벌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막을 건너는 길에 벌집에 부딪혀졌습니다. 지금 배고픈 주님, 당연히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여주기 위해 그는 먼저 인사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구멍에 있는 큰 벌들을 보세요. 북적거리는 직접 공격은 수적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는 또한 꿀을 주는 대가로 큰 형제들을 위해 담배에 불을 붙일 생각을 했다. 그래서 죽은 나무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신선한 식물로 만든 후아지. 그러나 꿀벌 형제는 그것을 전혀 사지 않습니다. 이 담배가 너무 시끄럽고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나는 구멍을 조사하던 베이에를 보았다. 그것은 하나의 출력입니다. 총에 맞은 가장 힘든 형제 중 한 명 베이에의 이마를 겨냥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샷입니다. 너무 아파서 벌집 한 조각을 들고 서둘러 물러났습니다. 형들은 불이 붙은 담배에 만족하지 않지만 나는 또한 몇 개의 큰 가방으로 베이경에게 상을 주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꿀은 큰 손실이 아닙니다. 꿀을 피한 후 베이경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악의 길을 계속 걸었다.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 가지 않는다. 꿀을 먹고 2시간 후 벌 형제 보상. 그가 그에게 준 큰 가방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베이에가 닥터 스트레인지 리미트를 착용하도록 직접 허용했습니다. 피부 단지 이 피부의 느낌이 정말 좋지 않을 뿐입니다.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동반합니다. 사막에는 물이 내리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뒷면 나는 그것을 정말로 경험했다. 밤새 집누수 발생, 뜰 수 없는 이 부은 눈으로 사막과 린데인에서 방울뱀은 사랑의 만남을 가졌다. 좀 잡아당긴 후 이 방울뱀은 베이경의 점심이 되었습니다. 테이블의 메인 코스 바비큐 사이에 그는 또한 귀중한 휴식 시간을 얻었다. 고기가 익으면 베이는 빨리 먹는다. 달고기와 생선 사이 어딘가에서 약간 맛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산을 떠났다. 식염수 땅의 가장자리에 왔습니다. 이 지역을 걸을 때 가장 큰 위험은 탈수입니다. 따라서 물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베이경은 뱀 가죽 주머니를 꺼냈다. 가끔 사용하기 위해 몸에서 물을 모으십시오. 이 뱀은 아마 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병이로도 사용하겠습니다. 식염수 땅의 면적은 1논이 95평방 킬로미터입니다. 사막과 바다 사이의 위치 온도는 섭씨 54도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하루의 대부분을 걸었다. 베이경은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제때에 물을 보충할 수 없다면 곧 열사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무력한 베이에는 뱀 가죽 주머니를 제거해야 했다. 물을 입에 붓고 절약의 미덕을 고수 그는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맛은 별로 좋지 않지만 하지만 그것은 그를 더 멀리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의 여행 후 식염수 땅은 마침내 관목숲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동시에 도로에 흩어진 쓰레기, 즉 여기에 인간의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곧 바다가 편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또한 베이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해안입니다. 다음으로 해안선을 따라 걸으십시오. 당신은 확실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야생에 있다면 사자가 먹은 얼룩말을 보았다.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나는 당신이 그것을 우회하도록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이경을 위해, 그리고 그것은 야생에서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충분히 먹지 않으면 낭비되지 않을까요? 현재 기간. 그리고 그는 케냐 북부의 사바나에 도착했습니다. 태양은 1년 내내 여기에서 타오릅니다. 많은 야생동물을 위한 놀이공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베이에는 생존의 도전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항상 야생동물의 위협을 조심하십시오. 곡을 착용 후 망설임 없이 그는 열기구에서 뛰어내렸다. 안전한 고도에 도달할 때 그는 낙하산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멋진 위치에 놓였습니다. 베이에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초원의 먹이사슬에 있다. 따라서 두아는 모든 단계를 매우 조심스럽게 수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자의 발자국이 그의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크기와 품질을 보세요. 그래서 설명은 단지 밟고 나면 곧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좋은 징조가 아니야. 베이가 나서야걸 했습니다. 먼 산을 향해 산에는 빙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녹는 눈은 가을이나 강으로 변한다. 그리고 강 근처에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 걸음도 걸지 않았다. 베이경은 샹쿤을 발견했습니다. 선두 어머니는 언뜻 보기에 엉망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베이경을 바라보며 코끼리의 공격 신호는 귀로 몸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보시스를 말아주세요. 이 상황에서 한 방향으로만 달리지 마십시오. 급선회입니다. 코끼리는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샹 군생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중 잠재력을 고려하여 베이경은 발바닥에 기름을 바르고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한낮의 태양은 매우 가혹합니다. 멸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베이경은 먼저 더위를 식힐 곳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동굴 멋진 선택입니다. 부러진 뼈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코뿔소 발자국 보인다. 이곳에 오는 것을 좋아하는 다른 동물들도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다시 방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춥습니다. 베이경은 마른 나무를 찾으러 갔다. 구멍을 막는 가지. 이 두 번째 가지에는 날카로운 막대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다 동물 청소의 첫 번째 물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레이 기타는 다시 칼을 막대기에 묶었습니다. 깨끗한 긴 머리로 제작 두 번째 방어선이 되십시오. 이를 통해 베이에는 안심하고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다. 그래서 베이에는 울타리를 찾습니다. 산을 향해 계속 가세요. 바닥에 있을 때 그는 정체된 수영장을 발견했다. 동시에 고인 수영장 옆에 죽은 거북이가 있다. 이 기온은 다음을 제한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안의 물은 전혀 마실 수 없다. 기생충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마시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다. 베이는 이 황야에 있고 싶지 않아 설사의 맛을 경험하세요. 더운 기후일 수 있음 그에게 탈수 증상을 주었다. 주변에 끝없는 대초원 물의 흔적은 전혀 없다. 그리고 베이는 원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말한 생존 기술을 생각해냈습니다. 생사의 결정에 직면했을 때 신선한 코끼리, 똥의 액체와 혼합 가능 보기만 그는 코끼리 똥 조각을 집어서 짜냅니다. 안에 있는 청록색 액체는 입으로 직접 흘러 들어갔다. 정통한 베이 할아버지도 말했다. 이것은 그가 마신 최악의 물입니다. 약간의 휴식 후 베이경은 계속 출발했다. 동물 흔적을 따라 그는 여러 길이 산 정상으로 돌진할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길을 가면 수원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히 잠시 걷다가 작은 수영장을 발견했습니다. 내부의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베이경은 감히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흙 속에 있는 사자의 발자국 때문에 이 수원에서 오래 머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이에는 주전자를 꺼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채웠습니다. 주전자가 가득 차면 쉬지 않고 떠납니다. 이제 물이 많이 있습니다. 베이경은 하룻밤을 여행할 계획입니다. 결국 밤에는 기온이 훨씬 선선합니다. 탈수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태양과 같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세요. 베이도 매우 피곤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계속 산을 오르고 싶다. 지금은 산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베이에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당신 앞에는 거대한 화산 분화구가 있습니다. 저 아래에 구멍이 몇 개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에는 내려가서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갈로 이루어진 가파른 경사로 인해 조심하지 않으면 얼굴에 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균형을 위해 손을 들어라. 오렌지 주스는 저절로 내려간다. 도중에 베이에의 작업을 보십시오. 올라간 먼지는 거의 물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초원보다 더 덥습니다. 베이에는 거주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버려진 염증성 워크샵입니다. 네가 여기 있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확실히 점잖지 않다. 이 굵은 소금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 잃어버린 미네랄염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에는 좀 더 가지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경로로 돌아간 후 하나님 측면에 끊임없는 나선형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베이경이 그들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하지만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50m 앞에는 두 마리의 흰 코뿔소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코뿔소가 뒤로 기대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을 내밀어 이것은 방어 자세의 표현입니다. 베이에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그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베이경은 자신이 그들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시 현명하게 돌아서서 우회, 곧 베이에는 대머리 구조를 끌어들이는 먹이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사자가 먹은 얼룩말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남아있는 대머리는 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의 고기는 먹을 수 있다. 나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신선한 고기만 먹습니다. 동시에 베이 할아버지는 잠시 확인하셨습니다. 대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나는 몇 시간 전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배고픈 베이에는 얼룩말의 껍질을 잘랐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먹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맛이 좋습니다. 베이에는 오랫동안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사자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결국 길을 위해 고기 덩어리를 잘라냈다. 옆에 있는 기린이 이것을 봅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배부른 식사를 한 베이경은 몇 걸음도 내딛지 않았다. 중지. 그는 잔디밭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보는 사자가 있다. 베이경은 즉시 숨을 죽이고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자는 매우 빨리 달린다. 1초에 20m. 베이경은 감히 경직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얼룩말처럼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베이에는 마침내 초원을 떠나 정글에 들어갔다. 이제 그는 쉴 곳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베이에는 연극 옆에서 유령 바늘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불을 붙일 때 좋은 모기 퇴치 효과가 있습니다. 밤에 잘 자려면 땅에서 멀리 떨어져 이 나무는 오늘 밤 베이에가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올라가기 전에 불을 피워야 해. 그는 코끼리의 똥을 반딧불이로 사용했습니다. 곧 불이 붙었다. 그런 다음 수집된 유령 바늘을 넣으십시오. 캠프파이어에 올려 모기 퇴치제로. 다음날 아침 일찍 베이경 서둘러 그리고 과거의 교훈은 강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하류의 강은 마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강을 오르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고 싶었던 베이에 그러나 강에 하마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눈만 보여 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주시하세요. 때때로 경고 베이에게 물러나라고 말해. 건강하지 못한 베이에는 우회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글 어디에서나 동물의 바다뼈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치타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안전을 위해 베이에는 수로를 택했다. 산의 물은 얕을 뿐만 아니라 수온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래서 하마는 없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베이에는 그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협곡에 들어간 후 베이에는 암벽에서 밧줄을 찾습니다. 그 위에 매달린 바구니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인이 배달합니다. 재공급 방법 인간 활동의 징후를 보았다. 베이에는 밧줄을 잡고 올라갔다. 팔 근육의 지원으로 그리고 발의 도움 그는 간신히 올라갔다 멀지 않은 곳에 몇 개의 선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베이에가 마침내 문명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이사슬 꼭대기에 서 있는 남자 얼마나 무서운가요? 이 작은 민물 악어 좀 봐. 그는 너무 무서워서 미친듯이 도망쳤습니다. 그가 미성년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길이가 2m가 넘는 이것을 보세요. 소금물 악어 또한 베이경의 인도 아래 그는 돌아서서 달렸다. 이번 회서 베이에는 호주의 킴벨에 왔습니다. 리다 와일더니스 여기 극한의 기후가 있습니다. 기온은 섭씨 54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상황을 아쿠아 현지인들은 그것을 자살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베이에는 고글을 쓴다. 아주 멋진 자세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다. 착륙하자마자 그는 타는 듯한 열기를 느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베이경은 낙하산을 들고 그들은 지형을 보기 위해 고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당신 앞의 아름다움입니다. 어쩔 수 없어 정통한 베이에가 감탄사를 쏟아냈다. 위험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것은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전략을 세운 베이에는 매우 분명하다. 북서 해안선. 이 모험의 목적지는 하지만 문제는 어느 쪽이 북서쪽입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북서풍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길을 찾기 위해 롤렉스를 번쩍였다. 남방우에서는 태양에서 12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태양의 중간 위치와 시침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 문장을 암송했습니다. 북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가십시오. 왼쪽, 서쪽, 오른쪽, 동쪽 베이에는 즉시 북서쪽을 잠갔다. 그는 출발하기 전에 낙하산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돌을 사용하여 화살 모양을 만듭니다. 그런 공중구조팀은 그들이 걷고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후 베이경은 즉시 계곡 바닥으로 이동했습니다. 로프 보호 부족으로 인해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모든 단계를 밟았습니다. 계곡 바닥에 도착한 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그리고 더 나빠졌습니다. 마치 밀폐된 용광로 같습니다. 무더위와 질식. 그래서 베이에는 재빨리 주전자를 집어들고 두 입을 마셨다. 진정의 계곡 바닥의 평야는 무성해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 이 덥고 습한 환경은 더욱 불편합니다. 매콤한 태양은 베이경의 움직임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이에는 상의 하나만 입었다. 벗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나는 두 벌의 바지를 입었다. 그래서 그는 반바지를 벗었다. 머리에 올려 이렇게 하면 파란색 모자가 됩니다. 모자 덮개로 머리가 정말 훨씬 시원하다 하지만 곧 베이경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의 흔적은 없었다. 야생에서 물을 찾을 수 없을 때 탈수에 직면할 때 해야 할 일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한다. 현재 가장 좋은 방법, 몸의 내부 순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풀팟을 받은 후 베이경은 그것을 마시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맛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러나 매운 목이 말라 이 냄비에 음료가 떨어졌는지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냄비 베이의 자체 제작 및 자체 판매 무한 루프가 있는 영구 모션 머신은 실제로 물이 부족합니다. 갑자기 매일 천둥 소리가 울렸다. 킴벌리의 극한 날씨입니다. 폭풍이 오는 것을 보고 긴급 자신을 위한 안전한 안식처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벽은 좋은 선택입니다. 그는 담쟁이로 시작했습니다. 죽은 나무 조각을 프레임으로 나무에 단단히 묶으십시오. 그런 다음 가지를 찾으십시오. 절벽에서 쉬고 침대로 프레임.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땅의 고인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 계속되는 빗줄기는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지안주황씨알도 물을 잡기 위해 재빨리 주전자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나는 샤워를 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화 같아. 와우, 편안한 등을 얻었다. 프레임워크는 매우 빠르게 설정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많은 앤잎을 발견했다. 지붕을 만들기 위해 위에 두껍게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이 선택되었습니다. 침대 프레임의 부드러운 잎이.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머물 곳입니다. 인터뷰를 위해 누워서 매우 푹신푹신. 오늘 밤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물고기는 멈췄다. 베이는 또한 약간의 발화를 발견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타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지친 몸을 풀어줄 수 있어 나는 다음날 막 일어났다. 바이가 오늘의 아침 식사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야생 무화과 나무입니다. 위의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바이오는 유연한 기술에 의존합니다. 곧 올라갑니다. 굶주린 밤 후 그는 방금 나무 꼭대기에 도착했고 하나를 고르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색상이 아직 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연이 아닌가? 베이경은 생으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떠날 때 나는 전체 주머니를 벗었다. 그런 다음 그는 만족스럽게 나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무화과와 물병에 의지 베이에는 해안을 향해 계속 이동했습니다. 정오까지 기다리세요. 호수의 물이 다시 바닥을 쳤다. 베이에는 물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있는 협곡은 내려가서 탐험할 수 있습니다. 협곡은 그리 깊지 않다. 겨우 12m. 베이에는 옆에 있는 나무를 사용하여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무 줄기가 매우 튼튼할 뿐만 아니라 껍질은 여전히 거칠다. 끝까지. 그것이 베이의 남동생을 많이 힘들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곡 바닥에 물이 조금 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야생에서 이런 종류의 물도를 볼 필요가 있다. 급하게 마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베이경은 고인물을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그의 출처를 찾고 싶어. 그리고 이 작은 수영장, 포구가 몰고 온 지하샘입니다. 바위를 통해 필터링 물이 매우 깨끗해졌습니다. 머리를 감는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감은 후 바로 마실 수도 있습니다. 웅덩이를 지키고 만족스럽게 마시기. 베이경은 냄비를 채우고 떠났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산비탈을 건넜다. 그는 갑자기 앞으로 달렸다. 달리는 동안 그는 소리쳤다. 그의 앞에 급류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베이에는 매우 기뻤습니다. 신발을 벗을 시간도 없어서 그냥 뛰어들었어요. 김이 서린 황야에서 이틀간의 강렬한 더위 후 물에 뛰어들기를 기다리는 중 시원하고 차가운 샤워를 하세요. 다시 시작할 때도 그들은 모두 가을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해안으로 돌아올 때 베이경은 예상치 못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뱀의 꼬리를 잡았다. 오늘 저녁이야. 베이경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물과 음식이 있습니다. 살 것만 있으면 돼. 베이경은 눈앞에 튀어나온 눈꼬리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을 먹고 헤엄쳐 갔다. 밤이 되면서 그는 불을 올렸다. 먹고 마신 후에는 땅에서 직접 잠을 자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베이에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그냥 아침 목욕을 하세요. 야생에서도 개인 위생이 엉성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해변에 도착하면 강을 따라 해안선까지 계속가세요. 그곳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잠시 앞으로 강이 넓어진다. 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또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민물 악어와 바닷물 악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소금물 악어 매우 위험한 베이에입니다. 작은 민물 악어가 햇볕을 쬐는 것을 보았다. 그가 가서 인사하고 싶었을 때 구조된 아기 악어는 야생으로 달린다. 악어가 뛰는 것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베이경은 강을 따라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 가늘고 긴 부리 악어는 성인 민물 악어입니다. 그들은 겁을 먹을 때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여기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소금물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의 번식 달력입니다. 종종 서식지를 떠나 상류로 갈 것입니다. 또한 더 공격적입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성인 소금물 악입니다. 그들은 넓고 둥근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물이야. 물린 힘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힘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남자들에 관해서는 그는 돌아서서 도망쳤다. 더 가십시오. 베이경은 숲에 들어갔다. 그는 단지 왈라비를 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호주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근처에 위험한 생물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의 천식이 있을 때 작은 산비탈에 오면 그는 멀리서 건물을 보았다. 햇빛의 반사이는 이 도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막에서 계란 후라이를 먹고 싶다면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크기의 슬래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준비된 계란을 위해 평평하게 눕힙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는 66도입니다. 계란을 순식간에 튀길 수 있습니다. 현재 기간 베이경은 유타의 모야브 사막에 왔습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언덕과 절벽뿐입니다. 표면의 온도는 60도까지 높습니다. 천연 용광로입니다. 높은 업 드래프트로 인해 헬리콥터는 직접 착륙할 수 없습니다. 베이경은 밧줄을 통해서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냥 땅에 접근, 그는 불처럼 사막의 열정을 느꼈다. 베이경은 주저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마. 유연한 몸으로 빠른 내리막당에 비행기가 출발하면서 베이경은 먼저 방향을 파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있는 곳, 그것은 200m 이상의 고도를 가진 핑딩산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부분이 아닙니다. 착륙 후 1분도 차이 되지 않아 베이경은 사막의 열기를 느꼈다. 따라서 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리적 이점에 의존 그는 멀리서 협곡을 보았다. 그리고 희박한 초목물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고려해야 할 것은 플랫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밧줄도 보호도 없습니다. 발밑의 사함층 언제든지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베이의 실력은 민첩하다. 잠시 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알게 되었다. 나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시점에서 발밑의 암벽은 거의 수직입니다. 그리고 표면면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등은 손과 발의 남은 마찰에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암벽에 매달리려면, 하지만 항상 이렇게 매달리는 건 방법이 아니야. 피곤하지만 말하지 마세요. 주로 열 무작위 경험이 풍부한 베이에는 즉시 자신의 사고방식을 조정했습니다. 발을 함께 유지하십시오. 약간 구부러진 무릎 자세, 멋진 이륙으로 그는 땅에 떨어졌다. 사막에서 가장 뜨거운 시에스타 동안, 그리고 신체가 가장 보호가 필요한 곳, 머리와 뇌. 그래서 사진작가 앞에서 베이를 바라보았다. 옷을 벗으세요. 그런 다음 칼로 흰색 티셔츠를 자릅니다. 그러니 머리에 천을 감아주세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또한 그것을 집어서 땀을 닦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름답고 실용적입니다. 이 보호계층으로 베이에는 협곡을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걸은 후 그는 마침내 전에 보았던 협곡에 왔습니다. 하지만 절벽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려가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베이경은 협곡의 가장자리를 따라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멀리 가지 않았다. 그는 협곡의 바닥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협곡에 들어간 후 외부보다 온도가 훨씬 낮습니다. 동시에 베이에는 이상한 버드나무 덤불도 발견했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 이것은 물신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물웅덩이를 보았다. 사막에서 사람들을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은 물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속에 있었다. 하지만 썩은 다람쥐가 있어 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물을 절대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이에는 사막에서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이경은 이 수영장을 건너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바깥하는 듯한 사막입니다. 하지만 이 수영장의 물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습니다. 하지만 베이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영장을 따라서만 수영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길은 항상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곧 그는 그의 앞에 있는 죽은 나뭇가지에 의해 막혔습니다. 이것은 플래시 홍수에 의해 가져온 것 같습니다. 베이경은 잠시 동안 그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절벽이 너무 가파르고 미끄러워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해결책은 헤엄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은 풀을 먹지 않는다. 너무 슬퍼서 돌이킬 수 없어. 그러면 아래에서 수영할 수 있습니다. 바에는 심호흡을 했다. 물속으로 직접 사라졌다. 보통 사람은 최대 4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가 통제력을 잃으려고 할 때 마침내 반대편으로 다이빙, 그 결과 그것은 호랑이의 굴에서 늑대의 입으로 나왔습니다. 수영장의 끝은 막다른 골목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때 돌아가거나 올라가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양쪽의 절벽은 충분히 좁습니다. 베이경은 굴뚝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처음에 이불을 바위에 눌렀다. 그런 다음 한 발 뒤로, 앞에 한 발 다리를 통한 지속적인 압력 유지 와서 천천히 올라가세요. 정상에 오르려고 할 때 베이는 또한 주먹을 만들었다. 머리는 풀크롬으로 틈새에 삽입됩니다. 그의 힘을 활용하여 그는 성공적으로 자신을 땅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뜨거운 사막에 다시 들어간 후 베이는 또한 그가 거대한 용광로에 들어간 것처럼 느꼈다. 용광로가 두건으로 보호되더라도 나는 여전히 뜨겁다. 머리를 식힐 방법을 찾아야 해. 멋지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진 베이에가 두건을 벗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가지고 다니는 음료와 함께 두건을 두십시오. 젖은 맛은 독특하지만 그러나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뇌는 이제 식었다. 몸도 시원하고 싶어. 곧 베이에는 동굴을 발견했다. 뱀이 이미 발로 차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그는 처음에 그것에 몇 개의 돌을 던졌다. 움직임을 찾을 수 없는 후 베이경은 자신있게 대담하게 누웠다. 지금이 정말 이 사막에 오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늑한 순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베이경은 시원한 동안 서두를 계획입니다. 옷을 꼼꼼히 확인한 후 다른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었나요? 그냥 출발 곤충의 부름을 따라 그는 구덩이 바닥에 다다랐다. 여기서 하나를 발견하고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투과성 예금 보험 아래에 작은 웅덩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에가 해야 할 일은 더 큰 구멍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가장자리가 보강되어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합니다. 물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가 해야 할 일은 빨대를 찾는 것뿐입니다. 베이에는 이 라마꽃의 뿌리 힘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빨대 만들기 하지만 자를 때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로 고장난 경우 힘줄이 갈라질 것이다. 따라서 자를 때 매우 집중해야 합니다. 기발한 베이에,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아름다운 빨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입에 넣어봤어요. 만족스러운 미소로 완성된 빨대를 가지고 작은 웅덩이로 돌아갈 때 그 안에 많은 물이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그것이 남아있을 때 이미 바위를 통과했습니다. 석재역과 수돗물보다 깨끗합니다. 그러자 베이경은 땅에 쓰러졌다. 그는 꿀꺽 마시고 마셨다. 사막에서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수분 공급을 마쳤습니다. 바에는 초목의 징후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을 찾기 위해 중간에 작은 계곡을 지나 이것은 새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베이경은 배를 채울 계란을 찾을 것입니다. 그가 반포에서 발견한 달걀 껍질은 그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알은 바위 형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굶주린 베이경은 달걀을 집어들었다. 물론 그렇게 생으로 먹는 방법, 살모넬라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에는 다른 하나를 계란 후라이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표면, 최고의 팬 제공, 잠시 후 계란이 튀겨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란은 튀길 때 가장 맛있다. 단백질 보충 후 베이경은 속도를 높이고 목적지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루의 더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경은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안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살 무언가를 찾아야 해. 그는 마른 덤불을 자르기 위해 칼을 사용했다. 그럼 다시 계획. 오늘 저녁으로 뱀을 잡아라. 검색 후 베이에는 방울뱀만 찾았습니다. 이 뱀은 독성이 강하다. 그들을 대할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뱀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베이경은 이것이 색상 팔레트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울뱀은 보호받는 동물입니다. 오늘 밤 배가 고플 것 같아 다시 일어나 베이에는 초목이 많은 지역에 들어갔다. 이것은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확실히 이 작은 숲을 걷고 나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넓은 강이었다. 그리고 사막의 강 보기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기만 그가 내려가자마자 그는 모래 속에 갇혔습니다. 고군분투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다. 가슴에 잠길 때까지 베이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하는 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평평하게 눕는 것입니다. 접촉면 증가. 그런 다음 다리를 모래 표면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나오면 일어날 수 없어. 앞으로 기어가려면 이 모래를 통해 눈 깜짝할 사이에 베이에는 찰흙 같은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 누워서 아직은 쉬라고 했어. 약간의 수정 후 베이경은 그의 앞에 있는 강을 헤엄쳐 건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빠르고 넓은 강을 헤엄쳐 건너고 싶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것입니다. 수영의 대가 베이에 곧 반대편에 도달, 그리고 당신 앞에 있는 집. 이번 도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잘 알려진 와일더니스는 사실 음식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이경의 표적이 된 불쌍한 꼬마가 토끼입니다. 한 계절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동 조림 스틱이 결정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맛을 내기 위해 어떻게 요리된다고 생각하세요? 베이의 이번 호 캘리포니아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으로 이번에는 그가 크게 놀 거야. 그냥 주전자와 부싯돌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다. 높이가 감소함에 따라 베이경은 호수에 착륙했습니다. 옷이 다 젖었다. 원래 베이의 기질에 따라 확실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젖은 옷을 입고 계속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높은 산에 있습니다. 젖은 옷을 계속 입으면 그것은 사람들의 천을 점점 더 낮추게 만든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먼저 젖은 옷을 벗어야 했다. 돌 위에 올려 말리십시오. 옷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베이에는 서쪽으로 향했다. 어두워질 때까지 아직 6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산을 급히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공격을 받지 않고 밤이 되더라도 그것을 먹으면 이 고지대 산에서 얼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두 걸음 뛰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100리노그램가 넘는 절벽이 앞에 나타났다. 이 절벽을 우회하고 싶다면 몇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 등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총알을 물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로프와 현대적인 등반 장비의 도움 없이 시간 움직이기 위해 절벽에 달라붙기 위해 손과 발에 의지하십시오. 잠시 후 바이엘이 트릭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 절벽에서 안전하게 내려온 후 그는 묘지 카운티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나타났습니다. 큰 강과 연결되는 가을은 탈출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베이에는 목판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운스트림. 이번에는 그가 나무를 만드는 방식, 현지 모노 인디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빠를 수 있습니다. 유목은 견고한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을가에서 자라는 이 덩굴처럼 로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도잎에는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좋은 생존식품입니다. 조금 먹고 덩굴도 강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부린다. 유목을 단단히 감싸고 곧 간단한 뗏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베이에가 상상했던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강에 표류한 남자, 유명한 베이에입니다. 지금 그는 으스스합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이 점점 빨라질수록 베이에는 진행 방향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물살과 함께만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게 다야. 나는 멍하니 몇 마일을 걸었다. 마침내 큰 파도 후 나무는 조류에 휩쓸려 오프라인 상태임을 알렸다. 물에 빠진 베이 할아버지는 기회를 찾았다. 해안에 오르다 록나이트. 그는 동굴을 발견하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고파서 잠을 잤다. 다음날 일어나 베이경은 아침 식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뭔가 먹어 결국 그는 오랫동안 배가 고팠다. 비타민이 풍부한 소나무 잎 녹차를 마신 후 당신은 음식을 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나무 구덩이를 파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벌레도 못 찾았어. 절망의 시기에 야생마 몇 마리 먹기 눈에 들어왔다. 베이에는 황홀하다. 이것은 말을 길들일 것이다. 세간을 직접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해. 그는 처음에 라탄을 사용했다. 후어수는 말 윌 로프 세트를 엮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잡초를 한 움큼 집어들고 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잡초는 말을 덜 경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베이경도 기회를 잡았다. 끊임없이 말의 어깨를 쓰다듬는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말이 두려워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베이경은 즉시 목의 밧줄을 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올라 말을 타기로 결심했다.
베이에는 땅에 단단히 떨어졌다. 야생마를 길들이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나는 교통수단을 얻지 못했다. 이제 나는 내 발에만 의지할 수 있다. 여기서 나가 숲에 들어간 후 베이경은 이 죽은 추위를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사는 피난처를 만든다. 여기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대피소를 짓는 것이 베이의 힘이라고 말해야겠어. 한동안은 아니다. 삼각 대피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생을 즐길 베이에 나는 심지어 나무 창고의 문을 특별히 열었습니다. 아침 일찍 햇볕을 쬐는 곳에 두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멋진 집에 있든 어디에도 없는 곳에서 삶의 의식은 잃을 수 없다. 숙박 문제 해결. 그는 다시 먹는 것에 집중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이에는 먹이를 잡기 위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남자는 던지기 연습을 하고 있다. 베이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큰일을 하려고 합니다. 와일더니스는 사실 음식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이경의 표적이 된 불쌍한 꼬마가 토끼입니다. 그는 뚱뚱한 로스트 토끼를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토끼와의 거리가 충분히 짧아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베이경은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원숭이 막대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불쌍한 토끼. 그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두드렸다. 그가 캠프로 돌아왔을 때 베이에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나지 않자 그는 불을 제거하기 위해 나무를 뚫었습니다. 오랜 마찰 후 마침내 반딧불 안개가 성공적으로 점화되었습니다. 밤이 되면서 맛있는 로스트 토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이경은 입을 다려야 할지 말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냥 올라가서 크게 한 입 먹어. 이 로스트 토끼는 통통하고 단단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상처받은 마음을 정말 위로했습니다. 먹고 마신 후 베이에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는 북극성의 안내를 받는다. 나뭇가지로 지상에서 방향을 만드세요. 다음날 아침 베이경은 다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발밑에 땅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가장 위험한 곳 사방에 죽은 나무와 덤불이 있다. 환경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또한 많은 수의 독사가 살고 있습니다.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약하게 만든 것은 갑작스런 더위였다. 그냥 물 좀 마시고 앉아서 쉬고 싶어. 이 아이디어가 바늘이 될 줄은 몰랐어요. 베이에는 앞에 있는 호수를 보았다. 호수를 본 순간 그는 다시 힘이 넘치는 것 같았다. 가속과 그것은 돌진했다. 그럼 머리를 물에 묻어라. 행복하게 머리를 감았다. 일어나서 주변을 관찰할 때 서프라이즈가 다시 나타납니다. 호수 반대편에는 도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화살 같았던 베이에는 곧바로 바지를 벗었다. 바지 다리를 털었다. 그런 다음 이 간단한 생명 우프표를 잡고 저장하십시오. 잠시 물에 들어간 후 나는 마침내 해변으로 헤엄쳤다. 지금까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정복하기 위한 이 여정 공식적으로 종료. 베이경도 쉬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 나는 베이경이 코트를 벗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현명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야, 난 베이에가 사라진 줄 알았어. 이번 회서 베이에는 외딴 스카티시 하일랜드에 왔습니다. 여기 멋진 산들이 있고 광활한 황야, 매년 수많은 탐험가들이 유명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혹독한 환경 때문입니다. 여기 영원히 있어. 이때 나무십. 그리고 우리는 고도로 스카이다이빙을 합니다. 1200m 이상의 산악구원. 그의 목표는 북쪽 계곡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격렬한 눈보라는 사방에서 들어왔다. 가시성을 낮게 만들기. 베이경은 돌 위에 응축된 통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표지를 찾는 에리 서풍에 따라. 그래서 당신은 쉽게 북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나운 심한 눈보라로 인해 베이경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동시에 가다이 얼어붙은 곳에서 고원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런 날씨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세요. 고도가 감소함에 따라 눈보라도 멈췄다. 그리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눈이 녹아서 형성된 가을 베이도 하류로 갈 계획이다. 어두워지기 전에 산을 내려와 밤을 위한 쉼터 찾기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0m 높이의 절벽에 의해 멈췄다. 거대한 바위의 벽은 이끼로 덮여 있습니다. 아무런 도구도 없이 베이에는 감히 경솔하게 행동하지 못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함하지만 베이에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횡재가 있었다. 이것은 높이에서 떨어져 죽은 길입니다. 화면을 통해 상한 고기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베이의 눈에는 모든 음식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내려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베이경은 사슴 가죽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평평한 곳으로 길을 드래그, 그런 다음 칼을 꺼내 구멍을 뚫습니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모피를 제거합니다. 근육과 분리 곧 두꺼운 사슴 가죽 코트를 얻었다. 그를 입혀 베이경은 이 높은 곳에서 가장 예쁜 소년입니다. 완전히 어두워지면서 밤을 위해 눈구멍을 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베이에는 바위 균열을 발견했다. 드릴링은 매우 방풍이 될 수 있습니다. 추위를 막을 모자가 없기 때문에 그는 스웨터의 소매를 잘라서 머리에 씌웠다. 스타일리쉬하면서도 따뜻함. 그런 다음 사슴 가죽을 몸에 단단히 덮습니다.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며 아침에 일어나 베이경은 사슴 가죽 코트를 포기했다. 가벼운 여행을 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계곡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베이에는 웅장한 풍경을 즐깁니다. 방향을 확인하는 동안 이 닭의 피가 마지막 자리를 덮고 있는 것처럼 북쪽입니다. 태양이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북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갈 경사를 따라 내려갑니다. 바닥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빨간 2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깨끗한 물에 안성맞춤입니다. 2탄 보험 섬유먼지와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리방울 그리고 죽일 수 있는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박테리아 베이에가 해야 할 일은 물을 짜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에서 잃어버린 물을 대체할 것입니다. 베이경이 악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그리고 당신 앞에 지능 늪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다음 순간 베이에는 실제로 사진작가 앞에서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여전히 밝고 아름다운 베이에였습니다. 다음 순간 그것은 점토 조각상이 된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수로 걸려 넘어지면 자신을 구하는 방법. 나는 베이경을 보았다. 해안으로 수영하기 위해 팔을 계속 흔들어 해변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온몸이 진흙으로 뒤덮여 있다. 그는 즉시 이끼로 몸의 먼지를 닦았다. 그럼 옷 입어 잘생긴 베이에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그는 강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가에서 여우 배설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베이경은 서둘러 일어나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토끼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음식 냄새를 주었다. 기분이 상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속도를 빠르게 했다. 넓은 병의 바닥에 왔다. 토끼를 잡기 위해 여기에 덫을 놓을 거야. 베이경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넣었습니다. 나는 모든 밧줄을 찾았다. 그런 다음 로프 끝에 루프 올가미를 묶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포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활기차게 출발했습니다. 풀밭에서 토끼가 밟는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동굴을 오가는 토끼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속도로입니다. 베이경은 날카로운 나무 포크를 길가에 단단히 꽂았습니다. 그런 다음 측면에 두 개의 작은 가지를 삽입합니다. 나뭇가지 한가운데에 덫을 놓아라. 함정의 높이. 그것은 정확히 토끼의 머리 높이입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다. 토끼를 잡는 희망 함정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경은 4-5개의 함정을 연속으로 설정했습니다. 만족한 그는 숲으로 돌아왔다. 대피소 건설 시작. 이 쓰러진 나무 대피소에 딱 맞는 프레임. 그냥 가지를 건너세요. 그리고 두꺼운 소나무 가지를 깔아라. 당신은 마구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안식처 여기 있습니다. 베이에가 해야 할 일은 살 재료를 찾는 것이다. 그는 마른 자작나무 껍질을 뜯었다.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점화입니다. 젖은 땅에서 캠프파이어를 꺼내기 위해. 그리고 그는 나뭇가지로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껍질에서 파편을 긁어냅니다. 점화 사용 끊임없는 마찰. 곧 불이 올랐다. 그러나 베이경은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날씨에 차가 없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그는 조상의 컵을 꺼냈습니다. 적당량의 물과 소립을 추가합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뜨거운 소나무 반을 차 한 잔이 준비되었습니다. 한 모금 마셔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레몬보다 5배 더 높음. 새벽 휴식.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베이경은 그것을 잡기를 기다릴 수 없다. 자신의 아침 식사부를 태우기 위해 먼저 장작을 추가하십시오. 그런 다음 어제 트랩 세트를 확인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눈의 베이에 멀리서 함정의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따라잡았습니다. 작은 뚱뚱한 토끼는 어디에서 달리나요? 좋은 사람. 오늘 베이에가 큰 식사를 할 것 같습니다. 토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그는 토끼의 머리를 누르고 발이 하늘을 향하도록 세게 잡아당겼다. 작은 뚱뚱한 토끼는 서부 낙원에 갔다. 캠프로 돌아가기 먼저 토끼의 가죽을 벗기고 내부 장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로 간단한 그릴을 만들었습니다. 30분만 구워주세요. 외부 초점 부드러운 구운 토끼 고기가 베이경의 식탁에 올랐습니다. 야생에서도 베이경도 우아하게 먹고 싶어. 첫입 물론 가장 맛있는 큰 감자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먹는 모든 것은 닭고기 맛 베이에입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토끼 맛을 얻었습니다. 먹고 마신 베이에는 재빨리 출발했다. 하지만 지금 하늘은 아름답지 않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울창한 숲은 그에게 약간의 피난처를 주었다.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 베이에는 계곡을 가로질러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아마도 지역 벌목꾼들이 사는 곳일 것입니다. 유일한 길. 당신 앞에 있는 강을 가로질러. 이 강은 매우 단열되어 있다. 직접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검색 후 그는 2개 널려있는 쓰러진 소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 소나무가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나중에 베이경은 말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다리는 나무 줄기에 단단히 고정됩니다. 그런 다음 손을 사용하여 앞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베이경이 시련을 충분히 겪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마침내 나무 줄기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오랫동안 버려진 것 같습니다. 사용할 것 없음. 그래서 베이에는 강둑으로 돌아가야 했다. 강을 따라 계속하십시오. 숲에 들어갈 때 그는 수동 기록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강화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래 걸리지 않았다. 베이에가 길을 찾았다. 그게 집으로 가는 길이야. 할아버지는 바다에서 음식을 찾고 계신다 하지만 이것은 독이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보호받는 거북이입니다. 나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잡지 못했다. 그가 막막했을 때 백상아리가 앞으로 헤엄쳐간다.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간 베이에는 태평양 중앙에 있는 무인도에 도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큰 파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해류,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백상아리, 그리고 베이에는 온몸에 칼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섬 위 하늘에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는 거친 바다로 곧장 뛰어들었다. 이때 섬 앞에는 아직 3km이 떨어져 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베이경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용감한 접근을 했습니다. 해안에 접근할 때 물이 바위에 부딪히고 있다. 거대한 파도가 형성된 뒷면에서만 해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암초를 건너 해변으로 넓고 시원해 보인다. 좋은 약속이야. 하지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탑을 짓는 것이다.
구조대에 관심을 끌기 위해 숨길 마른 소나무 가지가 많이 있어. 그리고 죽은 잎사귀와 나뭇가지로 둘러싸인 소나무 가지는 녹색 가지와 잎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방수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불이 끓고 두꺼운 연기를 발생시킵니다. 베이는 또한 열린 불을 재생시킬 계획입니다. 그는 불배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살아난다. 막대기를 집어 마른 나무, 우물, 트렁크에 문지르기. 잠시 후 불꽃이 나타났다. 화성을 반딧불 위에 올려놓으세요. 바람과 함께 몇 번 흔들면 불이 시작됩니다. 바람과 불과 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K가 등장합니다. 베이에는 무늬의 껍질을 감쌌다. 밧줄로 긴 스트립으로 찢어. 그리고 해변에서 나무 펌프와 밧줄로 대피소 프레임, 그럼 코코넛 IP층이 빽빽하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옆에 작은 오두막집이 지어졌습니다. 바쁘다. 베이에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 코코넛을 딸 계획이다. 하지만 당신 앞에 있는 코코넛 나무는 높이가 10m가 넘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나무를 오르는 것에 관해서는 베이에는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과 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트렁크에 압력을 가합니다. 곧 베이에가 나무 꼭대기에 왔습니다. 강한 팔의 의지, 그는 무의식적으로 코코넛 한 통을 잘랐다. 속담에도 있듯이 나무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베이에와 같은 큰 남자에게는 그는 온몸을 트렁크에 문질러야 합니다. 베이에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세요. 땅으로 돌아가서 충격을 억제하기 위해 코코넛을 두드립니다. 한숨에 마시고 상쾌한 기분 밤이 되면서 베이에는 이곳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물고기를 먹고 싶어합니다. 지금 이 순간 베이에가 작사를 만들고 있다. 나는 아침으로 게살을 잡으러 바다에 갈 계획이다. 곧. 그리고 그것은 내 머리의 작살입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베이경은 바다에 직접 뛰어들었다. 보통 그는 몇 분 동안 거기에 머물기에 충분한 폐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기하려면 표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다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성이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보호받는 거북이입니다.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심지어 백상아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간다. 음식을 찾을 수 없었고 거의 음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재빨리 도망쳤다. 해안으로 돌아온 후 그는 감히 암초에 서서 물고기를 집어넣을 뿐이었다. 하지만 오후 내내 바쁘다. 물고기 털이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섬에서 그는 빠른 월경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식물의 수액에는 독소가 풍부합니다. 베이경은 작은 암초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물고기는 종종 썰물 때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힘줄을 돌 표면에 놓고 미친 듯이 부수십시오. 그러면 배어나오는 수액이 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독이 든 물고기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동시에 이 독소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아니다. 베이에는 8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녁 식사입니다. 욕심 많은 베이 그리운 바비큐를 만들거야 그는 전통적인 하와이돌 바비큐를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모래에 큰 구멍을 파십시오. 그런 다음 뜨거운 돌을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 생선을 차십해 넣습니다. 조심스럽게 감싸세요. 이것은 물고기의 수분을 잠깁니다. 더 맛있게 만들어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구덩이 바닥에 넣습니다. 위에 바나나 잎을 한 겹 펴세요. 모래로 채우기 한 시간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베이에는 코코넛을 꺼내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 준비를 했다. 코코넛 고기를 먼저 으깨 그 과정에서 기름이 스며든다. 피부 표면에 오일을 문지릅니다. 당신은 타는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킨케어 오버. 작은 생선이 거의 구워졌습니다. 베이에는 조심스럽게 잎을 벗겨냈습니다. 하나만 꺼내서 입에 넣으세요. 그리고 그것은 그 명성에 부응합니다. 맛있었어요. 매일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베이경은 생각한다. 그는 여기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체 그는 자신의 생존 경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솔선수범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베이에는 카타마란을 만들 것입니다. 구조를 위해 바다로 이동. 대나무는 섬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보트에 딱 맞는 재료입니다. 베이너는 카타마란을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조를 위해 바다로 이동하지만 칼을 손에 들고만 원숭이 해와 말의 달까지 잘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는 뿌리를 태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떨어졌다. 베이경은 그들을 해변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편안함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그 위에 약간의 잎을 넣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베이에는 돛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것은 방향을 제어합니다. 먼저 코코넛 잎을 엮어 그리고 그 위에 막대기를 펴서 액자를 만듭니다. 체리 잎을 지지하기 위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태평양의 날씨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베이도 항해 상황을 먼저 확인할 예정이다. 뜻밖에도 떠다니는 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냄비. 이것은 멀리 항해하려는 베이에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야. 그러나 파도는 암초에 계속 부딪혔다. 매우 위험해 보인다. 베이에는 기회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주전자가 뜨는 동안 더 잔잔한 수조에 들어갔다. 즉시 물에 뛰어들어 주전자를 잡습니다. 우리가 캠프로 돌아갈 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베이경은 돛을 계속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상적인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늘의 비는 베이에를 매우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마실 신선한 물이 없을까 걱정된다. 그는 코코넛 껍질을 사용하고 잎을 심습니다. 자동 정수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기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그는 대나무 판막에 돛을 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수집된 빗물을 가져오고 태양으로부터 보호하는 코코넛 먹기, 태평양 래프팅 여행 시작하지만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바다에서 표류 가장 큰 위험은 거친 바다말이 아닙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베이에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코코넛 오일을 꺼내 피부에 묻혔습니다. 햇볕에 타는 것을 방지. 물론 너무 덥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밧줄을 직접 묶어야 합니다.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베이는 바다로 뛰어든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좋은 사람 그 뒤에 백상아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베이경은 신나게 외쳤다. 그리고 상어들은 쓰러진 곳 주위를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배의 선체를 쳤다. 그는 베이예와 경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세요.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남자를 따라 그는 꼬리를 휘두르며 헤엄쳐갔다. 더 이상 상어 위협 없은 베이경은 여유롭게 낚시를 시작했다. 이 포즈가 얼마나 편합니까? 곧 물고기가 낚였습니다. 이것은 고슴도치 물고기입니다. 베이에는 생선을 잘라서 회를 먹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떠 있었는지 모른다. 멀리서 배가 나타났다. 베이에는 곧바로 칼로 태양을 비춰 눈길을 끌었다. 다행히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제 시간에 그를 찾았다. 이제 드디어 집에 갈 수 있어 수제활과 화살로 낚시. 이것은 아마도 베이예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정말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생선구이로 직접 만드세요. 담수로 끓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양가가 높습니다. 이번 회선은 베이예가 도전합니다.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 그는 세계에서 건너기 가장 크고 어려운 정글입니다. 베이예가 있는 높은 고도로 인해 얇은 공기 헬리콥터 비행에 좋지 않은 그는 패러글라이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는 우상 공중에서 베이예는 풍경을 즐길 시간이 없었다. 그것은 강한 기류에 의해 고산 초원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저 아래는 여전히 늪입니다. 베이경은 걷잡을 수 없이 그것에 빠졌다. 이 시간의 고도는 3600m 높이이다. 기온이 얼어붙고 있다. 불운한 베이예가 방금 늪에서 나왔습니다. 즉시 스핑크스가 가져온 추위를 느꼈습니다. 몸을 이 상태로 오래 두면 상온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여기서 나가산 아래에 있는 더 뜨거운 아마존 정글로 강을 찾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강을 따라가면 유명한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베이예는 험준한 산길을 질주했다. 내려갈수록 초목이 자랍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베이예는 마침내 정글에 들어갔습니다. 초목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매우 조용했습니다. 좀 오싹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여전히 매우 습합니다. 베이경은 나무에서 이끼의 피를 찢었다. 물이 꼬집어서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식물이 울창한 정글을 걸어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것을 긴급히 필요로 합니다. 작은 강이나 가을을 찾으십시오. 정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가로 정글은 또한 다양한 치명적인 식물과 동물의 고향입니다. 잎은 이렇게 버섯을 댄다. 아주 맛있어 보이지만 하지만 독이 들어있어 24시간 이내에 신장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베이예는 방금 그와 사진을 찍고 떠났습니다. 죽은 통나무를 아래로 밀어 베이예는 좁은 강바닥에 들어갔다. 이것은 수백 년에 걸친 물의 침식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를 따라 정글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처럼 강바닥이 동굴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베이예가 시레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 그것은 박쥐입니다. 그리고 동굴에는 수많은 박쥐들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날아 겁에 질린 베이예는 동굴에서 쉬지 않고 도망쳤다. 정글로 돌아온 후 빠르게 흐르는 강물이 내 앞에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베이예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강가에서 갈색 관점이 있는 노란 난초를 발견했습니다. 이 식물은 장식적인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음식으로도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경은 한 움큼을 잡고 입에 넣었다. 힘을 조금 더 넣은 후 그리고 그는 강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정글에서 베이경은 2개의 미성숙한 물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것은 원숭이의 꼬리를 닮았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두꺼운 점액 벌레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 베이경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끊었다. 나중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이 액체는 먹기 전에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2번 끓여 독을 제거하는 것은 독성 점액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한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밤을 위한 쉼터 찾기 강둑을 가로질러 몇 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는 또한 대나무로 사다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로서 먼저 대나무 2개를 잘라서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에서 그것의 일부를 찢습니다. 유연한 덩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덩굴, 수평을 단단한 넥타이로 묶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다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무에 있는 큰말 원숭이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아래에서 인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불은 위치를 찾아 강 반대편으로 밀어냅니다. 야,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졌어. 하지만 지금은 어두워지고 있어. 새로운 것을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반대편 동굴에서 잡던 기획실로 왔다. 실패의 베이경은 먼저 모닥불을 피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옷을 말릴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난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습한 환경에서 마른 반딧불이 찾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이예는 동물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토끼굴 발견 구멍에 마른 풀 반딧불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돌아온 토끼를 모릅니다. 도난당한 집을 보았다. 기분이 어때? 정글로 돌아온 후
하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비가 가볍게 내리고 있다. 내가 마침내 모은 모든 감초를 적셨다. 점화 조종사에 대한 베이에의 요구사항 화제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미달이 철로에 시달리던 베이에는 다른 몸에서 우물을 빨아야 했다. 감초는 옷에 넣어. 이렇게 하면 외부 추위가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따뜻하게 합니다. 밤에 베이경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분명 다음날 아침 베이에는 강을 따라 계속되었다 하지만 하루도 먹지 않았다. 게다가 어젯밤에 잘 쉬지 못했어 곧바로 피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는 썩어가는 갈색 배나무에 있었다. 두 마리의 통통한 고무벌레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애벌레는 본 적이 없어. 그것을 집어서 손바닥에 넣고 조심스럽게 서빙하세요. 쇠고기 단백질의 5배입니다. 베이에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그리고 그는 가을에서 피라냐를 발견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놓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이경은 죽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활을 만들려면 베이경은 칼로 죽은 나무를 자르고 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활과 화살로 사용할 것입니다. 활 본체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양쪽 끌에 조심스럽게 끌홈. 이것은 활줄을 더 쉽게 묶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활줄 소재 피타존에 입혀서 베이경은 먼저 칼로 그 위에 탄을 잘랐다. 그런 다음 중간에 살이 찐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잎이 표면에 긴 섬유를 엮습니다. 이것은 강도와 내구성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끈에 하나의 매듭을 묶으세요. 작업대에 홈 묶여. 잠시 후 장기적인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화살표 배치 바이오그는 얇은 나무 막대기를 골랐습니다. 머리를 날카롭게 하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그는 손에 활과 화살을 들고 천천히 가을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약간의 검색 후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바이오는 그의 위치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정글 연못으로 여기 수위가 떨어지고 있어. 이것은 물고기가 여기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캡처그는 유리한 점을 찾았다. 그런 다음 활과 화살로 채웁니다. 정확하게 숨을 참으세요. 피라냐 포획 중간에 이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세요. 그래서 수천 마리의 피라냐가 먹이를 갈기갈기 찢을 수 있음. 속담에도 있듯이 하나는 태어나고 둘은 요리됩니다. 곧 베이경은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 충분히 보충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불을 피우고 요리하는 것입니다. 요리를 쉽게 하기 위해 그는 또한 간단한 난로를 만들었다. 생선을 잎에 싸서 끓이세요. 고기의 맛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에 수집된 멸종된 잎이들 여러 번 반복해서 끓인 베이는 또한 구운 생선과 익힌 생선을 넣었습니다. 잎에 잎후 먼저 죽은 잎을 한 입 먹었다. 맛이 좋습니다. 마요네즈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피라냐는 살아있을 때 매우 사납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굽고 나면 고기도 맛있다. 먹고 마신 후 베이는 또한 밤을 보낼 동굴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는 오늘의 아침을 찾으러 갔다. 베이에는 구운 마조리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식물에 잎은 흰 반점이 있다. 흰 새싹도 트렁크에서 자랍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에는 이 식물의 냄새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굴에서 동물을 피워 굴에 사는 사냥꾼. 이빨 동물 일반적으로 2개의 출구가 있습니다. 베이경은 먼저 식물을 출구에 놓았다. 그런 다음 다른 출구에 활과 화살을 설정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회수로 순간 베이경은 너무 많은 힘을 써서 활과 화살을 부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때가 아니야. 그는 즉시 그의 다리를 뒤쫓았다. 생존에 대한 하위주의 욕구가 너무 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형의 익숙함을 활용하십시오. 베이에를 단단히 남겨두십시오. 그는 음식이 그의 입에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실망한 베이에는 몇 시간 동안 걸었다. 넓은 강에 왔다. 이것이 정글에서 나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강은 너무 빠르다. 직접 수영하러 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베이경은 푸른 나무를 베었다. 이 나무는 매우 가볍습니다. 또한 튼튼합니다. 이 점도 충분합니다. 베이에는 그를 물에 던졌다. 그런 다음 아래로 뛰어내려 꼭 껴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강에 오랫동안 떠있음. 베이에가 다이빙장에 왔다. 그리고 그가 해변에 왔을 때 그는 앞에서 불꽃놀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행의 끝이었습니다. 베이에는 바다에서 성게를 찔렀다. 이 물건은 온통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수리해야 합니다. 맛은 별로 좋지 않아 썩은 달걀 같은 맛. 그러나 성게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나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고 말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회서 베이에가 발견한 진미는 그 이상입니다. 그가 수면에 왔기 때문에 타트라의 불모의 섬, 여기 세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 더 번영하는 지역 중 하나 태평양 불의 고리로 알려진 위험 수준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베이에가 플레이한 방식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2200m 이상에서 스카이다이빙 아래 바다에 도달 준비 후 그는 그냥 놓아주고 뛰어내렸다. 이번에 점프하는 곳이 좀 불친절할 뿐이야 바다는 무서운 급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건조기에 있는 옷과 같습니다. 마침내 부서지는 파도와 함께 베이에는 마침내 어렵게 해안에 도착했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바다가 시작되기 전에 해안으로 온다. 그 섬은 적도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글거리는 태양은 그가 오븐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옷을 입어도 그것은 피부의 자외선의 손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는 또한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해변에 떠있는 이 플라스틱 병들은 간단히 처리됩니다. 고글입니다. 그는 이 고글을 사용하여 물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바다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탐험 한동안은 아니다. 베이경은 버섯 산호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으로 분비되는 점액하지만 천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50개 이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해안으로 갈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베이경은 슬라임을 집어 몸 전체에 문질렀습니다. 꽤 편안합니다. 완료되면 말린 버섯과 산호를 짜냅니다. 다시 바다에 넣어 내일을 위해 보관할 준비. 다음 큰 적은 물 부족입니다. 결국 이 극도로 더운 환경에서 물 부족은 열사병의 징후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에는 부서진 산호 덩어리가 흩어져 있습니다. 빗물이 전혀 축적되지 않습니다. 베이경은 땅 위에 나무잎에 내리는 비에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습니다. 분명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넣어야 했다 물속에 있던 모든 것이 약간 줄어듭니다. 섬에는 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찾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이예는 해변에서 그의 행운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이예는 해변에서 많은 소라게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사납다. 종종 소라의 고기를 먹습니다. 하지만 베이예가 질투하는 것은 소라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크고 통통한 집게입니다. 그래서 의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변에는 외파리 영웅들이 더 많다. 물론 지금은 개발톤만으로는 세력을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베이에는 해안에서 나무 양동이를 집어들었다. 그런 다음 칼을 꺼내 머리를 날카롭게 나무 머리를 만들었다. 그는 이 나무 머리카락으로 바다에 가고 싶어 진짜 식사를 찾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식량이 숨어 있습니다. 베이에는 운이 좋게도 노란 낚시를 찾았습니다. 이 물고기는 위험하다. 그의 꼬리에 있는 바브는 독성이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해. 이불은 상승된 위치에서 정렬됩니다. 방금 찔렸어. 속도가 너무 빨라서 황낚시도 반응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폐는 숨을 참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약간의 조작 후 바이오고는 노란 낚시로 수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해안에 왔을 때 하늘은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작업은 피난처를 지을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샴퍼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모래 캠프를 쫓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이 좋으면 지나가는 어선처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베이경은 처음으로 유목을 발견했습니다. 해먹을 만들거야 하지만 유목은 얼굴을 내밀지 않는 것 같다. 너무 말을 안 듣는 착한 남자 베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잡아먹는 게 두렵지 않나요? 바쁜 시간 후 그리고 해먹의 브레킷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라탄은 침대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붕에 누워 신선한 갈색 알루미늄 액체를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먹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대피소 건설 완료 배에도 대나무를 쪼개서 처마 밑에 넣었다. 이것은 비가 올 때 신선한 물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섬은 밤에 황량하다. 베이는 또한 갈색 당나귀 섬유를 사용하여 불을 올렸다. 불로 당신은 빛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낮에 잡은 해산물을 요리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 낚시의 가장 좋은 부분은 이역입니다. 바비큐하기에 완벽합니다. 그리고 소라게의 집게 숯불에 직접 던져 볶는다. 오늘 밤 해산물 잔치를 보며 베이경은 서두르고 있다게 발톱이 익을 때 즉시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마요네즈가 더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구운 노란 조각. 생선 한입 하지만 맛은 기대만큼 맛있지 않다. 밤에는 섬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충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음날 아침 비가 많이 온다. 이전에 내려놓았던 저수지가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다음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베이에는 더 많은 저수지를 놓을 것이다. 그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물을 삼켰다. 동시포구. 그것은 또한 베이경이 편안한 목욕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끝나면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찾기 위해 바다에 가는 것입니다. 베이경은 아침 식사를 찾아 바다로 뛰어듭니다. 곧 그는 여러 성게를 보았다. 이 물건은 온통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그는 막대기로 그를 찔렀다. 여러 번 성게의 스파이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로 고기에 빠지면 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또한 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맛은 별로 좋지 않아 썩은 달걀 같은 맛. 그러나 성게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나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고 말릴 수 있을 뿐이다. 해결된 아침 식사. 베이에는 여기서 탈출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빗물이 아무리 많이 모이더라도 너무 오래 갈 수 없어. 이 문제는 이 무인도에 수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간의 대나무를 찾았습니다. 대나무 판막을 만들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체나오의 법칙을 어기기 위해 그는 재료 선택에 엄격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고 유연한 오래된 대나무여야 합니다. 대나무 판막이 물속 플랫폼에 서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이에는 각 대나무에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통나무로 그것들을 함께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무 끝을 라탄으로 잡습니다. 9마리의 황소와 2마리의 호랑이가 필요했습니다. 공개된 대나무 판막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바다에서의 긴 항해 태양을 막을 지붕이 없으면 안 돼. 무작위 베이에는 고운 나무와 갈색 녹색 잎을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천장을 세웠습니다. 대나무 뗏목을 보는 것은 꽤 안정적입니다. 아마도 캡사이징은 잡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발하기 전에 나쁜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곧 코코넛 나무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부드러운 나무 줄기를 오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베이에는 라탄을 사용한다. 간단한 미끄럼 방지 매듭 만들기. 이 매듭 등반 시 효과적으로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에는 재빨리 올라갔다. 녹색 코코넛은 매우 수분이 많습니다. 각각은 평생 코코넛 밀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넛 고기는 또한 그에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기체와 에너지 모든 것이 준비된 후 베이경은 대나무 판자를 끌고 출항했다. 섬 근처의 산호지역은 강한 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의 충격으로 몇 번이고 이 대나무 판막은 매우 깨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베이에는 운이 좋다. 마침내 산호지역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 광대한 바다에서 표류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외로움만이 그를 동반한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이에가 대나무 판막에서 누출을 발견했습니다. 베베첸하오의 법칙이 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발전한다면 집으로 수영에 대해 그가 거의 필사적이었을 때 멀리서 어선이 나타났다 멋진 느낌입니다. 베이에는 즉시 물에 뛰어들어 어선을 향해 헤엄쳤다. 그런 다음 이 도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집에 갈 수 있어. 이것은 사막 코코넛 나무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놀라운 음식이었습니다. 녹색을 바라보며 분명히 아직 성숙하지 않다. 그러나 과일은 가능한 한 빨리 먹어야 합니다. 나는 코코넛에 뽑혀서 한 입 먹었다. 이 맛은 사막에서 살아남는 것만큼 씁쓸하지 않다. 이번 회서 베이에는 사하라 사막에 왔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입니다. 여름의 온도는 섭씨 54도를 넘습니다.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베이에는 간단한 생존 도구만 가져왔습니다. 2000m가 넘는 높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사막 기후에서 당신을 직접 죽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사병이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탈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르테산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베이에는 티셔츠를 벗었습니다. 칼로 1000조각으로 자르다. 그런 다음 몸과 함께 제공되는 물을 사용하십시오. 1000 스트립을 담그십시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두건은 태양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머리를 식힙니다. 베이에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은 매우 능숙하다. 사막에서 살아남기 가장 중요한 물을 제외하고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물을 얻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지만 당신은 충격을 줄 작은 동물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베이에가 낙타 돼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거미와 정갈 사이에 어딘가를 본다 매우 빨랐습니다. 베이경은 먼저 나뭇가지로 그를 단단히 눌렀다. 그런 다음 앞다리와 머리를 제거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단백질입니다. 그 순간 그는 일종의 두꺼운 주스처럼 느껴졌다. 입에서 폭발했습니다. 구성 요소가 작지만 하지만 사막에서 할 일은 작은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라졌다. 나는 물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배에는 주전자의 물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한 번에 한 모금 마셔요. 입술과 목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사막에서 가장 가기 힘든 곳,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고입니다. 시럽처럼 밟아 한 걸음 내딛고 두 걸음 슬라이드. 베이에가 정상에 올랐을 때 그는 이미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러나 사막에 머무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는 감히 멈추지 않았다. 주전자의 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더 걸어. 현재 경사 베이경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빨리 달려갈 계획입니다. 몸을 뒤로 젖히세요. 그리고 당신은 약진합니다. 이것은 빨리 바닥에 도착할 것입니다. 정말 30분 정도 올라갑니다. 산에서 5초 아래 북동풍에 날려버린 모래 언덕 모양. 베이에가 방향을 다시 결정했습니다. 다음 쪽으로 북서쪽의 아르테산에서 곧 그는 갈색 당나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사막에서 이것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들은 음식과 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식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보통 물 가까이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구멍을 파기로 결정했습니다. 물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단지 이 행동이 당신을 더 땀을 흘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에 대한 갈증 아니면 베이에가 에너지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작은 구멍을 파다 물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항상 어려움보다 해결책이 더 많습니다. 그는 즉시 생각했다. 이슬 구덩이를 만들어 이슬을 모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약 1.5m의 구멍을 파십시오. 그런 다음 갈색 당나귀 잎을 펼칩니다. 그런 다음 갈색 당나귀 잎에 돌을 놓습니다. 이것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돌에 응축된 이슬물의 증발을 줄이기 위해 마지막으로 돌을 갈색과 녹색층으로 덮어야 합니다. 잎사귀 물 문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베이경은 다음에 공격할 음식을 찾을 것입니다. 사막에는 희망이 있다. 마음대로 돌을 치워라. 아래에 뚱뚱한 꼬리 정갈이 숨어 있습니다. 뚱뚱한 꼬리 정갈은 정갈 사이에서 독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베이의 눈에는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음식 목록에서 매우 높습니다. 나무 막대기로 정갈을 잡고 머리를 제거하고 꼬리를 꼬집으세요. 그리고 남은 것은 아주 맛있는 사막 장소입니다. 하트. 그런 다음 베이에도 대추야자를 찾았습니다. 나무 그 위에 있는 대추야자는 어렵게 얻은 식사입니다. 베이경은 재빨리 손과 발로 올라갔다. 조심해야 할 유일한 것은 느슨한 껍질입니다. 모든 단계는 발로 꽉 잡아야 합니다. 정상에 오를 때쯤이면 이미 피곤하고 숨이 차다. 하지만 다행히 눈앞에 빽빽한 대추야자. 그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다. 초록색 좀 봐. 아직 익지 않은 게 분명해. 그러나 과일은 가능한 한 빨리 먹어야 합니다. 베이경은 하나를 벗고 한 입 베어 물었다. 이 맛은 사막에서 살아남는 것만큼 씁쓸하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세요. 땀을 흘려 잃어버린 물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통받고 나서 베이경은 내려갔다. 이제 그는 어두워지기 전에 캠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칼로 녹색, 갈색, 녹색 잎이 몇 개를 잘라 매트리스로 이렇게 하면 타는 모래가 분리됩니다. 사막의 낮과 밤의 큰 온도 차이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베이에는 마른 가지와 잎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인생을 준비하다 베이스를 먼저 만드세요. 그런 다음 긴 가지를 둥글게 하여 건조시킵니다. 그런 다음 나무에 문지릅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후 베이경은 버닝 블러드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피를 태우는 것은 반딧불이에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이예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개와 함께 속담에도 있듯이 좋은 사람은 물러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베이예는 즉시 부싯돌을 꺼냈다. 성공적으로 불을 올렸다. 다음날 아침 베이경은 어제 확인하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슬 구덩이 설정 확실히 돌은 이슬로 덮여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매우 목이 마릅니다. 출발 전 베이경은 또한 그의 눈에 숫자를 문질렀습니다. 나는 팬더 메이크업을 그렸다. 미남은 말하지 않는다. 주로 반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끝내라. 그는 아르테산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그래서 그게 다야.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음식을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이런 사막박을 먹으면 안 됩니다. 수박 같고 맛있어요. 사실 맛은 매우 씁쓸합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주스는 항균성 및 한겸증성을 역할 치질 치료에 현지인이 자주 사용하는 사막박은 먹을 수 없지만 그러나 베이예는 음식을 찾을 곳을 알고 있습니다. 베이예는 아기 상어를 잡았다. 가을처럼 보입니다. 이 동물 가장 놀라운 곳 앞다리와 뒷다리로 모래 속에서 수영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10대입니다. 베이경은 장난스럽게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물론 아기 상어가 착륙하자마자 즉시 모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이경은 꿈틀거리는 흔적을 따라 아기 상어를 다시 잡았다. 당신이 얻는 음식은 어떻게 쉽게 풀릴 수 있습니까? 칼을 꺼내 머리를 잘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육류와 섞인 비세라 마치 잡동사니를 먹는 것 같다. 하지만 모두 소중한 단백질입니다. 베이경은 그것을 강제로 삼켰다. 약간의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의 길을 계속 곧 정오입니다. 이것은 태양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베이예는 즉시 그늘을 덮을 나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시원하게 느끼고 싶다면 15cm 깊이의 구멍을 파면 됩니다. 그럼 다시 누워. 이것은 적어도 15도 이상 식을 것입니다. 태양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속 출발합니다. 장기간의 물 부족으로 인해 게다가 사막에 더위, 베이경의 입을 말리게 하다 하지만 운 좋게도 그는 껌아람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껌을 말려. 이것은 사막에서 발견되는 천연껌입니다. 베이예가 해야 할 일은 입에 넣고 씹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치매 분비를 촉진할 것입니다. 입이 그렇게 건조하지 않도록 동시에 이 나무의 모습. 이것은 그는 아틀라스 산의 산길에서 멀지 않다. 곧 마른 강바닥에 왔다. 그 옆에 있는 말린 식물은 이곳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땅 위의 모래는 더 어둡다. 그러자 베이경은 돌을 집어들고 파헤쳤다. 안에 젖은 진흙 흙은 그를 매우 기쁘게 만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물을 빼내는 방법입니다. 베이예는 영감의 섬광을 가졌다. 티셔츠에 젖은 흙을 넣어 그런 다음 단단히 감쌉니다. 물이 바닥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세게 밀어주세요. 더 세게 빨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베이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위에서 사진 몇 장 발견 지역 유목민들에 의해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목장입니다. 그래서 베이예의 이번 도전은 여기서 끝납니다. 베이예는 늪에서 점심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잔잔한 베이를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순간만 보기 그는 실제로 물에서 암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서 베이예의 모험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도전하고 싶은 곳 수마트라 서쪽 해안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숨막히는 것 중 하나는 블랙 마쉬입니다. 블랙 늪에는 수많은 무서운 전설이 있지만 웬단예는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앉아있는 정신검은 늪 위 하늘에 닿았다. 그런 다음 밧줄을 떨어뜨리고 헬리콥터에서 내려 검은 늪에 발을 들여 굳건히 서 있는 후 그는 그의 앞에서 죽어가는 나무들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한 늪 나쁜 감정이 나를 덮쳤다 하지만 다 오고 있어 도전은 계속된다. 베이예는 먼저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동쪽 내부로 이동. 그러나 그가 멀리 가기 전에 그는 갈대밭을 만났습니다. 갈대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베이예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잎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몸에 일어나 베이경은 속도를 늦춰야 했다. 갈대가 어렵다. 다행히 이 작품은 예전처럼 조용하고 황량하지 않습니다. 그의 매달린 마음은 천천히 풀렸다. 당신은 자신에게 단백질을 주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지네를 잡고 입에 넣었다. 시식 후 계속하세요. 곧 갈대는 다른 늪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이때 베이예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큰 위험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늪은 잔잔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고기를 먹고 사는 많은 악어를 숨깁니다. 그리고 야생 생존 경험이 풍부한 베이예, 그것도 감지한 것 같다. 모든 단계는 신중하게 수행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왔습니다. 물속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베이에 의해 빠르게 잡혔습니다. 그는 민첩하게 번쩍였다. 다음 순간 물속의 물체가 싸울 것입니다. 잠시 후 늪에서 거대한 것을 집어들었다. 도마뱀은 그것이 악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이는 그의 야망에 약간 실망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가지고 놀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주틴이 그런 굴욕을 겪을 수 있었을까? 나는 머리를 들고 몸을 곧게 펴고 실제 탈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남자에 의해 나이만 충분히 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베이경은 주시의 꼬리를 휘두른다. 나무를 치다. 죽씨는 갑작스런 타격에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났습니다. 베이경은 자랑스럽게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자랑 시작. 그런 다음 그는 죽씨와 함께 늪을 떠났습니다. 방금 전쟁 후 지금 이 순간 베이예는 가능한 한 빨리 불을 피울 곳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럼 와서 전리품의 맛을 즐기세요. 하지만
이 열대 우림 환경에서 죽은 나무도 매우 습합니다. 구운 도마뱀을 먹는 것은 쉽지 않다. 도마뱀의 맛을 아십니까? 당신이 모른다면 괜찮습니다. 베이경이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 순간 그는 열대 우림 한가운데서 식사를 할 것입니다. 바베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전에 말했다. 이 열대 우림은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도 점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것들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배고픈 베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대나무에서 나온 이 찌꺼기 좋은 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뭇가지를 반딧불이로 사용합니다. 점화의 마찰로 불은 곧 켜졌다. 이번 수술도 보고 나서 굉장하다고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남자로서 그의 엉터리 작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 거대한 얇은 꼬리를 직접 잘라냅니다. 불에 굽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매우 희귀한 간을 꺼냈습니다. 이 물건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베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냥 불 위에 올려놔 약간의 가열 후에 먹을 수 있습니다. 태아의 자세를 즐길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식이 온다. 베이경은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맛있어요. 그리고 고기는 또한 매우 탄력이 있습니다. 먹고 마신 후 그리고 그는 가을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마철이야 비가 상류로 들어왔다. 단층에 폭포 만들기.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도록 설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베이에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땅에 있는 것을 가져갔습니다. 밧줄로 덩굴을 찾았다. 밧줄의 끝을 몸에 붙입니다. 다른 쪽 끝은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다음 로프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 반으로 떨어질 때 가느다란 덩굴이 베이경의 하체에 닿았다. 그의 표정은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총알만 깨물고 계속 내려갈 수 있어. 뜻밖에도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 밧줄이 갑자기 끊어졌다. 베이경은 경고 없이 쓰러졌다 하지만 좋은 점은 전류가 아래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를 해치지 않았다. 조정을 기다리십시오. 가을을 따라 길을 따라 돌기가 베이의 입을 건조하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는 전체 작업을 나눕니다. 베이에가 칼을 꺼내는 걸 봤어. 대나무에 구멍을 뚫다 대나무는 코코넛처럼 흘러나옵니다. 베이경은 급히 몸을 숙여 술을 마셨다. 이 물은 대나무로 땅을 통해 걸러집니다. 깨끗하고 위생적 베이경은 배가 부를 때까지 술을 마십니다. 이것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두워지고 있어.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밤을 보낼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나무에 자연스러운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피난처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열대우림에서 파충류가 많을 것입니다. 문에 오지 않으려면 높이 숨어 플랫폼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이는 또한 이 플랜테인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잎이 지붕을 짓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운 좋게 플랜테인을 찾았습니다. 익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이건 생고기보다 몇 배 더 맛있습니다. 약간의 에너지를 보충한 후 베이경은 바나나 잎을 나무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기 전에 지붕을 완성했다. 그러다가 불에 화가 나서 옷을 말렸다. 안전한 집과 따뜻한 불로 베이경은 아름답게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까지 베이경은 배고파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길을 계속했다. 가는 길에 나만의 아침을 찾고 싶어 열대우림에서 베이에가 파란색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베이경은 탐험을 위해 뛰어내렸습니다. 수중에서 그는 죽은 나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학교 수영 베이에를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견 생선을 먹기로 결정했을 때 낚시 장비 없음 베이경은 해안에서 덩굴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바지 벗어 그리고 각 다리에 매듭을 지으세요. 그런 다음 덩굴을 바지에 고정합니다. 간단한 낚시 장비 만들기. 이제 물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며 그는 이것을 친구로부터 배웠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든 없든 행운이 재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낚시 확률을 높이려면 그는 또한 미끼로 물에 모래 알갱이를 뿌렸다. 베이에는 이것에 대해 매우 자신 있습니다. 열대우림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생선 잔치를 통째로 먹는 장면. 그들은 천궁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한다. 더 크고 큰 물고기는 물고기를 겁먹게 했습니다. 바라가 만든 낚시 장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도 차가운 마음을 가졌다. 실망한 등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산과 산을 잠시 걸은 후 하늘이 맑아졌다. 하지만 울창한 열대우림에서 문명을 찾기 위해 운이 좋은 가장 좋은 방법은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전히 몰입 방금 낚시가 실패했다는 실망감에 베이에는 실수로 산 옆으로 미끄러졌다. 거의 죽었다. 다행히 그는 야생에서 살아남은 경험이 많다. 그는 실제로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릴 때 베이에는 실제로 절벽 아래에 있는 논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그를 정말 흥분시켰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절벽 끝에 있는 덩굴을 사용하여 내려갑니다. 절벽의 높이는 40m가 넘는다. 바이는 팔의 힘만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등반 후 마침내 바닥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팔의 통증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쉴 시간이 없어 스트림의 배열 차근차근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온갖 고난과 기복을 겪은 후 이번에는 바이엘의 거친 요청 인생도 성공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숯불 개구리 원시 빅맥. 맛있는 큰 맥이 영양가 있는 것 이상으로 보입니다. 군침이 돌게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은 결과는 배가 붓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암벽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서 베이에는 남아프리카의 잠비에 왔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이니까 그냥 비행기에 서세요. 아래에 홍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있는 이 거대한 폭포, 빅토리아 폭포라고 합니다. 안개를 뚫고 그는 매우 흥분했다. 또한 다음을 나타냅니다.
다음 도전은 엄청나게 어려울 것입니다. 베이예가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하는 것은 손에 있는 이 구명판에 기대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강을 경험하기 위해 공중에서 점프. 베이예는 즉시 급류에 삼켜졌습니다. 구명판에 의지해서 간신히 머리를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포효하는 강은 시속 32km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를 앞으로 밀어나는 해안으로 갈 기회를 찾기 전에 파도가 조금 작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지금은 강을 떠날 때입니다. 구조 지점을 찾기 위해 정글 깊숙한 곳으로 이동. 이곳의 초목은 매우 무성해 보이지만 하지만 온도는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글의 습도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무료 사우나를 위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나무의 쓰레기가 뒷면을 보았다. 여전히 따뜻하게 인사. 그는 이 남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는 것 같다. 빈 공간에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베이경은 본다. 땅에 죽은 연나무가 있다. 매혹적인 향기를 뿜어내고 있어. 베이에는 정확히 나무 껍질 아래에 있다. 코뿔소 딱정벌레의 애벌레 발견. 음식 냄새였다. 유충은 튀기고 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으로 먹어야만 그의 본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이경은 직접적으로 지루했다. 치아 사이의 강력을 막기에는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초 그는 유충에서 큰 형을 직접 찾았습니다. 큰 것이 베이의 눈을 빛나게 한다. 이제 내가 주웠어 자기야. 신선할 때 입에 넣어 나쁜 맛을 보지 마세요. 그 안에 포함된 단백질, 쇠고기와 생선보다 더 큰 식사를 했다. 베이에는 길에서 표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음식을 찾기 위해 내 발자국을 따라갈 계획입니다. 확실히 멀지 않은 곳에 검은 반점이 있는 숲의 시체가 황야에 누워 있었다. 벌써 파리로 가득 차 있어 몇 개의 뼈와 털만 남아 있습니다. 베이경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무릎에 먹을 고기가 남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꺼내 털을 잘랐다. 안에 있는 고기는 여전히 신선합니다. 조금 늦었다면 다른 동물이 먹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안에 큰 발자국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강에 사는 하마입니다. 베이경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위험 없음. 그래서 나는 물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음식을 얻기 위해 그는 실과 철사를 사용했습니다. 간단한 낚시 도구 만들기. 그런 다음 미끼를 물고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는 하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장을 잘하는 악당이 있다. 안전을 위해 베이경은 조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선을 따라 큰 메기를 수확했습니다. 이제 음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베이에가 다시 정글에 돌아왔다. 밤을 보낼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 큰 바오밥 나무는 엄숙하게 속이 빈 트렁크 내부, 멋진 자연 보호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찰을 통해 내부 공간이 너무 닫혀 있습니다. 야생 동물이 밤에 방문한다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베이너는 나무에서 직접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은 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등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는 또한 몇 개의 막대기를 자르기 위해 칼을 사용했다. 그런 다음 계단으로 나무 줄기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집니다. 그래서 베이경은 시간을 내어 불을 지폈다. 그런 다음 낮에 잡은 메기를 불에 태웁니다. 메기구이는 매우 섬세합니다. 뜨거운 진흙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야는 아침 식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에 막대기를 계속 던지세요. 그는 원숭이 국수 패키지를 직접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바위로 엽니다. 바오밥 과육은 푸석푸석한 치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치즈 케이크 맛이 납니다. 비타민C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나는 아침을 먹었다. 베야는 남은 숯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비상시 아침에 여기 김풀을 사용하여 이슬을 모을 수 있습니다. 나는 베이예가 셔츠를 벗고 무릎 아래로 묶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 가는 길에 셔츠가 이슬에 젖게 됩니다. 컬렉션이 거의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세게 조이면 신선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이슬은 땀으로 약간 무거운 냄새가 납니다. 잠시 사라졌다. 베이경은 눈앞의 광경에 깜짝 놀랐다. 나는 그렇게 많은 코끼리를 본 적이 없다. 함께 모여 코끼리의 힘으로 베이도 감히 멀리서 주의 깊게 관찰했다. 아마도 코끼리들도 위험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급히 돌고 떠났다. 이제 여기에 코끼리가 있으니 그럼 근처에 물이 있을 거야. 베이경은 즉시 잔디밭을 수색했다. 확실히 그는 웅덩이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황소개 구리를 찾았습니다. 그를 잡기 위해 베이경은 스파이크로 가득 찬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감을 가지고 웅덩이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교활한 사람이 거의 자신을 보낼 줄은 몰랐어요. 황소개 구리는 또한 매우 교활합니다. 배와 물속에서 숨바꼭질하기 평생 숨을 수 없어 결국 어떤 음식도 온전한 상태로 남지 않습니다. 베이경의 손바닥 다음 단계는 불을 높이고 황소개구리 구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구리 먹기 다리 먼저 먹기. 베이경은 황소개구리 다리 2개를 착용하고 불에 구웠습니다. 구운 후에는 피부를 쉽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베이경은 그것을 맛보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기대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당신은 야생에서 고기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주 좋아.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황소개구리가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이경은 다시 모판이 나무를 수색했다. 그 위에 있는 모판이 벌레는 맛있다. 모두 뚱뚱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날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목을 찌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에는 꼬치를 만들 계획입니다. 강가에서 찾은 항아리를 먼저 꺼내십시오. 작은 난로 만들기. 그런 다음 재료 처리를 시작합니다. 꼬치는 잠시 후에 먹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생기는 결과 배가 강을 뒤집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베이경입니다. 이것은 덥고 습한 기후와 함께 화재에 연료를 추가합니다. 설사로 인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베이에는 지금 보충이 시급합니다. 물. 하지만 현재 가을은 진흙투성입니다.
직접 마실 수 없습니다. 역과하여 끓여야 합니다. 베이경은 배낭 안에 주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바닥에 있는 불에 남은 나무 재단을 놓습니다. 이것은 독소를 흡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흙을 좀 넣어 더 큰 모래와 자갈을 역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붓는다. 역과된 물은 매우 깨끗합니다. 물이 끓으면 작은 나무 담요를 뿌린다. 설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시고 나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나는 가을을 따라 폭포까지 갔다. 베이도 정상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급성설사는 그의 전투력을 약화시켰다. 이 등반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등반 중간에 갑작스런 복통으로 베이에는 멈췄다. 이 어색한 자세는 그야말로 비참하다 하지만 베이경은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재빨리 쪼그리고 안절경사를 찾았다. 해결 후 계속 올라가기 전에 편안합니다. 피곤한 몸을 끌고 베이경은 마침내 절벽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풍경은 자연의 선물이다. 동시에 그것은 또한 가장 거칠고 거친 위험을 숨깁니다. 완벽한 경치를 즐기십시오. 집에 갈 시간이야. 베이는 또한 약간의 감초와 장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봉수탑을 지었습니다. 신호등이 켜진 후 멀리 헬리콥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집에 갈 수 있어. 새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자가 우리가 새 둥지에 사용했던 것. 80년대 이후와 90년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친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마이 한 사람을 해치는데 사용되는 범죄 도구. 이제 그것은 베이예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베이예는 미국 사우스 다코타에 왔습니다. 그가 정복할 이 여행, 가장 황량하고 위험한 세 지역 블랙힐스 북미 대초원, 그리고 사악한 땅으로 알려진 황량한 고비. 이 장소들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형은 여전히 매우 가혹합니다. 지나가는 여행자 협박. 이번에는 바이는 또한 모든 스카이다이빙에 맞는 단일 크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밧줄을 통해 곧장 내려가고 있었다. 블랙힐스의 언덕 위 내리막 이어지는 문제는 산을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착륙할 때 근처에 이미 하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천둥구름, 그의 위치로 이동 100,000볼트로 운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이경은 빨리 산을 내려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발밑에 단단하고 미끄러운 화강감, 그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까? 찾아봐. 베이예가 하나를 찾았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내리막길 산 옆에 우뚝 솟은 소나무를 이용해 산을 내려가고 싶다. 간단한 준비 후 그리고 베이는 점프합니다. 나뭇가지를 잡고 공중에 목을 매 이 소나무 가지가 무게를 지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숭이를 향해 기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비교적 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아래로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소나무의 견고한 살아있는 가지 대부분은 중간 상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낮을수록 약합니다. 트렁크가 밝을수록. 그래서 베이 담배 양파를 오르는 산타클로스의 무술 예술을 보냈습니다. 나무 줄기와 산 사이에 끼어나는 마지막 6미터를 조금씩 움직였다. 착륙 후 그리고 그는 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블랙힐즈로 엣지 포워드. 그러나 나는 도중에 절벽을 만났다. 모서리가 있는 껍질은 광선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에 뛰어들어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 다운 앤 아웃. 그는 넣었다 바지 이외에 옷은 코트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옷을 입고 뛰어내렸습니다. 강이 차갑다. 베이의 이순레이는 귀를 숨기기 전에 반대편으로 헤엄쳤습니다. 다행히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그들이 반응하기 전에 옷을 가지고 가십시오. 강을 건넌 후 적어도 지금 내 몸에 있는 옷은 대부분 건조 간단한 휴식 후 베이경은 그의 여행을 계속했다. 오랜 시간 후 그는 마침내 블랙힐즈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습니다. 로트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두 번째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북미 대초원. 그러나 북미 대초원이 너무 가난하고 붐비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서 밤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내일 아침 계속 야생해 대피소 건설 모든 생존자에게 필수 코스입니다. 베이는 또한 3톤의 죽은 나무를 수집했다. 그들은 전통적인 인도 캠프를 지을 것입니다. 먼저 벨트로 함께 고정합니다. 그런 다음 중간에 있는 죽은 나무를 반대쪽으로 뒤집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삼각대를 형성합니다. 후 그리고 주변에 더 많은 가지를 모았습니다. 삼각대를 따라 펼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쉼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대피소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은 노후입니다. 베이경은 하나님이 더 많은 얼굴을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 사는 곳이 있나요? 다음 단계는 나가서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토끼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냥 전에 편리한 무기도 준비해야 합니다. 베이에는 지상의 바이웨이 로어에서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새총 만들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낭에서 탄성을 잘라냅니다. 루프로. 그런 다음 수집된 오래된 타이어를 사용하여 엉덩이에 앉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간단한 새총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사냥 시간입니다. 좌우를 봐 베이경은 지나가는 다람쥐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새총을 뽑고 돌을 쏜다. 한 발, 두 발. 베이에의 G스트로크, 수동기술 몇 번이고 시작. 베이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 그냥 이 황금나무를 겁주어 죽일 거야. 갑자기 사진작가가 새로운 발견을 했다. 그의 발치에서 방울뱀이 발견되었습니다. 베이경은 저녁 식사가 문으로 배달되는 것을 보았다. 더 많이 충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서둘러 3번, 5번을 2번으로 나누고 그를 해결했습니다. 캠프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베이경은 처음에 땅에 2개의 구멍을 팠다.
그런 다음 바닥을 엽니다. 그것은 공기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불을 더 밝게 타오르게 그런 다음 그는 버드나무 가지로 그릴을 만들었습니다. 불에 뱀고기를 굽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베이경은 날씨가 점차 우울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지만 그때 나는 올려다본다. 어두운 천둥 구름이 모였습니다. 그는 방금 불에 태운 로스트에 신경 쓰지 않았다. 서둘러 현자 모으기 내 보호소에 판초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은 내게 어떤 얼굴도 주지 않는다. 콩 크기의 빗방울이 직접 떨어졌습니다. 함께 제공됩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 안전상의 이유로 베이는 비를 맞으며 대피소를 떠나야 했다. 평평한 땅에 쪼그리고 앉아 옹기종기 모여 번개를 피하기 위해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렸다. 그래서 마침내 작아졌다. 베이경은 재빨리 바비큐를 집어들고 먹었다. 저녁은 흠뻑 젖었지만 하지만 다행히 고기가 익었다. 맛은 여전히 맛있다. 식사를 마치고 보호소로 돌아와 새벽을 기다렸다. 다음날 일어나 비구름이 태양을 드러내기 위해 사라졌습니다. 베이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빨리 출발했습니다. 오랫동안 걸었다. 그는 대초원에 왔습니다. 언덕보다 훨씬 평평하다. 그러나 또한 훨씬 더 가난하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통과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들소 무리가 달려왔다. 열렬한 들소 팬그룹 베이경을 향해 달려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명된 엽서를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베이에는 이 그룹의 팬들에게 들뜨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숨었다. 무리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는 감히 천천히 몸을 기댔다. 들소의 성질은 이해하기 어렵다. 잠깐 순해 보여도 아마도 그것은 다음 순간에 강으로 돌진할 것입니다. 거대한 두개골은 그들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들소 앞에서 절대 걷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베이에는 계속 돌진했다. 북미 대초원을 건넌 후 그는 사악한 땅으로 알려진 황량한 고비에 왔습니다. 여기 인도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갱스터들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 이 위험한 환경에서 직접 인용해 사용할 수 있는 수원이 없습니다. 햇빛 가리개가 없습니다. 그것은 산의 측면에서 자라지 않았다. 당신이 산을 내려올 수 있는 큰 다람쥐, 이 사악한 땅을 건너기 위해 반대편 묘지로 많은 나무늘보와 같을 수밖에 없다. 날씨 좋은 토양의 산등성이에 누워 발밑에 침전물이 수시로 떨어집니다. 계곡 바닥에 도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계곡 바닥은 우여곡절의 미로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일직선으로 걷고 싶다면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 우리는 마른 강바닥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여기를 건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그가 마른 향나무를 발견한 길에 그 위에 가지는 단순한 쉐빙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베이에는 이 얼음 깨는 초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경사가 90도에 육박하는 산비탈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사면은 풍화 토양에서 형성됩니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남자들도 매우 조심하세요. 갑자기 그것은 무심코 긁혔다. 카메라 렌즈를 밟은 구름 상태 조정 후 계속 올라갑니다. 드디어 무사히 정상에 올랐다. 주위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몇 킬로미터 스트레칭 굴절되지 않은 갈매기와 협곡으로 가득 찬 베이에는 거의 산등성이에 앉았습니다. 둥글고 거룩한 똥 절망 속에서 그는 강바닥으로 돌아가서 계속 가야만 했다. 탈출구를 찾고 있지만 운 좋게도 중간 베이경은 먹을 수 있는 가시배 선인장을 보았다. 80%의 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탕입니다. 겉에 가시 껍질을 제거하기만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오이 맛, 약간의 수분을 추가한 후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변에 대피소를 지을 재료가 없습니다. 바이는 그의 길을 계속하는 것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달빛에 의해 그는 마침내 고속도로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도전은 여기서 끝납니다.